일단 보겠습니다. 책을 다 가져왔겠지? 인간적으로 214쪽부터 이제 직선의 방정식 조금 찔끔 보다가 나갔는데 기본적인 내용을 좀 기억하고 있나 모르겠네? 살려는 동안 한 번도 책을 안 봤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 절대 이것만큼은 까먹어서는 안 된다 싶은 것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하면서 갈까 싶은데, 일단 중요한 내용이 내적이었습니다. 벡터의 내적이었고, A 벡터와 이제 B 벡터를 내적한다 라고 하면 닷 프로덕트라고 해서 스칼라 곱이다 라고도 부르고, 이제 A 벡터 크기와 B 벡터 크기를 곱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곱해준다 라는 느낌이고요. 이제 요거를 이제 우리가 거꾸로 각을 구하는데 사용하는 식이다 라고도 보자 그랬지. 맞아?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세타를 구해라 라고 하면 A 벡터 크기, B 벡터의 크기 분의 이제 내적, 이런 식으로 크기 곱 분의 내적,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있었어. 기억해? 아이들아? 즉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려면 벡터의 크기 두 개 구해주고 그 다음에 내적 계산한 다음에 그거 분의 그거 해주시면 되는데, 내적을 계산할 때 이제 성분 계산 했던 거를 잘 기억할 것 같아 얘들아. x1, y1이라는 벡터의 성분 표현은 뭔지 기억하지? 아이들아, 이 자식아, x2, y2라는 벡터의 성분을 내적을 하면 x1, x2, x 성분끼리 곱해주고 그 다음에 y1, y2 이런 식으로 y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준다 라는 겁니다. 어서오세요. 미쳐버리겠네. 일찍 다니십시다. 그 다음에 이제 내적 관련된 연산 법칙하면서 막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아. 다항식처럼 연산이 가능하다 라고 했었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연산은 A 벡터와 A 벡터 자기 자신과 내적을 했을 때는 크기의 제곱과 같다 라고 쓰고, 요 크기의 제곱이란 녀석을 벡터 세계에서 이제 연산해서 제곱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녀석으로 쓴다 라고 했었고, 다항식처럼 전개가 가능하다 라고 했어. 다항식처럼 전개가 가능하더라. 이런 얘기들 다 기억하냐? 머릿속에 있는 거 맞지? 아이들아, 뭐 여튼 이런 얘기 있었고, 사실 제일 중요한 내용 두 가지만 좀 정리하고 가면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입니다. 그 다음에 A 벡터와 B 벡터가 수직입니다 라는 거 우리가 조건 어떻게 기작을 했어? A 벡터와 B 벡터가 평행입니다 라는 건 실수배 관계에 놓인다 라는 걸 다르게 말한 건데, 걔를 우리가 성분으로 그 조건을 우아하게 해석하려면 성분의 B가 일치한다 라는 얘기 계속 했었고, 그지? 이런 거 기억하지? x1분의 x2랑 y1분의 y2랑 뭐 공간이었다 라고 하면 z1분의 z2 이런 식으로 성분 B가 일치한다 이런 거 했었고요. 그치? 맞아? 다음 이제 수직이다 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일작을 했어? 벡터 세계에서 내적이 얼마다? 0이다 라는 이야기 기억해? 아이들아, 공간 벡터였다 라고 하면 내적했을 때 x1, x2, y1, y2, z1, z2 이렇게 쓰면 내적이었는데 얘가 0이다, 뭐 평면이었으면 얘가 0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괜찮습니까? 많이 한 것 같은데 뭐 요 정도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해하지? 아이들아? 다 기억에 남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마지막 단원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도형의 방정식인데, 맨 후반부에 이제 벡터 방정식이라 그래서 직선의 벡터 방정식. 여기까지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치? 점의 자체를 이제 벡터를 이용해서 우아하게 표현을 하는 거고, 우리가 방향 벡터다 라는 개념을 기울기 대신 도입했었습니다. 공간에서 직선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치?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고 어떤 점 A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 있었을 때 이 위를 돌아다니는 동점 P, X, Y가 있었다 라고 하면 이 녀석이 지금 X1, Y1 이랑 고정점을 지나고 이 동점 P의 자치를 구해줘 라고 하면은 일단 요렇게 두 점을 연결해준 벡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 녀석이 지금 방향 벡터와 평행합니다 라는 이런 조건을 썼었어. 그렇지? 그래서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다 라고 하면 저 AP 벡터 라는 녀석이 누구랑 평행하다? 방향 벡터 U 벡터랑 평행합니다 라고 쓰고, 걔를 이제 우리가 식으로 쓰기를 평행하다 라는 건 실수배 관계에 놓이는 거니까 AP 벡터는 여전히 머리 빼기 꼬리 해가지고 위치 벡터로 나타냈을 때 P 벡터 빼기 A 벡터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었죠. 맞아? 어딘가 놓여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억하냐? 요 녀석이 현재 임의의 실수 T에 대해서 T 곱하기 U 벡터다 라고 쓰면 얘가 벡터의 그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었습니다. 맞아 아니야? 그래? 걔를 이제 성분으로 표현하는 게 x 빼기 x1, y 빼기 y1이었으니까 그 녀석이 이 녀석과 실수배 관계에 놓인다, 즉 평행하다 라는 말은 성분 B가 일치한다 라고 했었죠. 맞아? 그래서 만약에 평면에서 직선의 방정식이었다 라고 하면은 a분의 x 빼기 x1 얘 이퀄 b분의 y 빼기 y1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해? 아이들아, 여기 밑에 있는 분모, 분모를 이제 방향 벡터라고 부르기로 했어. 방향 벡터가 A, B고 현재 x1, y1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평면에서는 이렇게 쓰기로 했다 라는 거 기억할 것 같아. 기억하냐? 다음에 이제 공간에서는 어떻게 쓰기로 했어? 성분이 3개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더라 라는 거고, A분의 x 빼기 x1 이퀄 B분의 y 빼기 y1
이퀄 C분의 Z 빼기 Z1이다 라고 쓰면 공간상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맞아? 방향 벡터 여전히 A, B, C 이런 식으로 분모들을 차례대로 읽어주면 방향 벡터가 요 녀석이고 여전히 지나는 한 점은 X1, Y1, Z1인 직선의 방정식이었다 라는 얘기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래 안 그래?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은 항상 요 방향 벡터를 리딩해 줄 때 X, Y, Z에 개수를 얼마로 놓고 읽어야 돼? 아이들아? 1로 놓고 읽어야 돼. 이런 거 기억해? 기억하고 있지? 뭐 3분의 X-1은 뭐 2분의 뭐 5-Y 이퀄 뭐 Z 플러스 1 이렇게 나왔어. 이거 방향 벡터 몇 컴마 몇이라고 읽어야 돼? 방향 벡터 아? 보은아 몇 컴마 몇이라고 읽어야 돼? 3 콤마 뭐라고? 마이너스 2 컴마 1 이렇게 읽어야 돼. 그래 안 그래? 표준형으로 만들어주려면 항상 여기 X, Y, Z의 개수가 1인 상태로 놔야 되니까 얘는 밑에 지금 분모 문자에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Y-5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읽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1분의가 이렇게 숨어있다라고 생각하고 읽어주면 되죠? 기억해? 그래서 방향 벡터가 그냥 공간상에서 기울기의 역할을 할 거니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녀석이라서 저거 읽어주는 것만큼은 알고 넘어가자라는 거였습니다. 알겠나? 그래서 기존에 니들이 알고 있는 도형의 방정식을 벡터 버전으로 조금 공간에서 다루기 편안하게 좀 바꿔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습니까? 다 정리돼 있어? 머릿속에? 너무 오랜만일 것 같아서 한번 정리했어. 다시 한번. 이런 내용들 절대 까먹으면 안 되고 이제 계속 써먹을 거니까. 그런데 내가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상 설명을 안 드린 내용이 있거든요. 좀 특이한 직선의 방정식들인데 저 방향 벡터 있잖아. 직선의 방향 벡터. 방향 벡터의 성분 중에서 0이 하나라도 존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0이 존재할 경우. 방향 벡터가 A, B, C면은 얘들이 분모에 들어와야 되는데 분모가 0 되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네 셋 중에 적어도 하나라도 0이 들어와 있는 경우는 니들이 요런 특이한 케이스다라고 생각하면 돼. 너네 그 좌표평면에서도 그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X 이퀄 K 요런 직선 본 적 있지? 맞아? 얘도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맞아? 이런 표현들이 좀 등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럴 때는 좌표축 혹은 좌표 평면에 평행 또는 수직인 직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뭐 달달달 외울 건 아니고 그때그때 너희들이 머릿속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잘 삼아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방향 벡터를 내가 놨는데 그 직선의 방향 벡터가 A, B, 0 이렇게 나와 있었다 치자. 괜찮나? Z 성분이 뭐가 됐어? 0이 됐어. 아이들아. 그럼 A, B, 0이 방향 벡터가 됐다는 뜻은 너희들이 머릿속에 공간좌표 떠올렸을 때 지금 A, B니까 XY 성분만 이렇게 존재하는 벡터 맞지? 그래 안 그래? 이 높이가 존재하지 않는 벡터란 말이야. 즉 직선이 현재 이 벡터랑 평행하다라는 뜻입니다. 방향 벡터가 저렇게 나왔다는 뜻은. 즉 직선이 얘랑 평행하려면 이런 식으로 지금 XY 평면이랑 평행하게 누워있는 모습이다 라는 거 상상되냐? 상상돼? 막 달달달 외울 게 아니야. 그때그때 떠올려주면 되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 XY 평면에 평행한 벡터다. 평행한 직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럼 걔를 다시 한번 말하면 XY 평면에 평행한 직선이면 얘들아 Z축이랑 어떻게 만나고 있을 것 같아? Z축이랑은 얘 Z축이랑 어떻게 만나고 있을 거 아니야? 이 직선 수직으로 만나고 있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기본적으로 Z축은 XY 평면이랑 수직이잖아. 맞아? 직선과 평면의 수직 기억해? 공간도형에서 했던 거? 이제 오늘 그거 무지막지하게 많이 쓸 건데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란 말은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다 수직이란 소리 맞지? 그래 안 그래? 즉 XY 평면에 평행하다 라는 말은 Z축에 수직이다 라는 말이랑 똑같아. 그래 안 그래? 맞아? 그럼 XY 평면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표현을 쓸 때는 Z좌표가 현재 0이 됐기 때문에 얘는 쓸 필요가 없어. 그냥 니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A분의 X 빼기 X1 이퀄 B분의 Y 빼기 Y1만 그냥 써준 상태에서 지금 Z좌표가 X1, Y1, Z1이라고 알려줬을 거란 말이야. 똑같이. 그러고 나서 그냥 어차피 연립방정식 형태로 쓰는 거니까 Z좌표는 Z1입니다. 그냥 이렇게 따로 써주면 돼. 괜찮나? 이렇게 컴마로 연결하는 방정식 표현 니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공간에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연결된 방정식으로 쓸 수밖에 없더라 라는 겁니다. 분모가 0이니까. 이해가? 그래서 이렇게 Z좌표가 따로 표시가 돼 있으면은 니들이 방향 벡터 요 성분이 0이구나 라고 읽어주고 좌표축이든 좌표 평면이든 평행 또는 수직인 직선이 등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뭔 소리지 알겠나? 이해가 가지 아이들아. 그럼 만약에 어떤 방향 벡터가 A, 0, 0 이렇게 놓여있었다 치자.
괜찮나? 그럼 머릿속에 여전히 공감 좌표 이렇게 떠올렸을 때 여기가 X축, Y축, Z축인데 A, 0, 0니까 현재 X 성분만 존재하는 거잖아. 맞아? 그럼 방향 벡터가 현재 X축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맞아? 이거 이해가 가냐? 그럼 그냥 X축이랑 같은 방향을 바라본 직선이었단 소리야. 이해하지? 근데 걔랑 평행하기만 하면 되니까 요 어딘가에 이렇게 쭉쭉쭉 평행한 녀석을 생각해보면 X, Y 평면이랑 뭐하고 있겠냐? 여전히. 응? 봐봐. 요렇게 하고 있으면 X축이랑 평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까? 아이들아, X축이랑 같은 방향이니까. 그래서 X축에 평행하다라고 볼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X축 자체가 현재 YZ 평면이랑 어떻게 만나고 있어? 뚫고 지나가면서 수직으로 만나고 있지. 맞아? 즉 YZ 평면이랑은 수직으로 만난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YZ 평면에 수직으로 만나는 직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나? 이해가? 그럼 요때는 지금 얘도 쓸 수가 없으니까 얘는 굳이 쓸 필요가 없고요. 그냥 Y는 Y1이고 그 다음 Z는 Z1이다 라고 이렇게 좌표 두 개만 그냥 설정해주면 얘가 그냥 직선의 방정식 표현이야 얘들아. 알았지? 방정식을 그냥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직선 표현이다 라는 겁니다. 되나? 즉 Y좌표가 그냥 Y1일 뿐이고 어딘가에 여기 Y1이 있고 Z좌표가 Z1일 뿐임 Y1, Z1이라는 녀석을 X축에 대해서 모든 값을 다 X값이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직선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얘가 좌표 평면상에서는 점이었을 뿐이지만 Y1, Z1 좌표 공간으로 확장하면 좌표가 하나 더 늘어나서 직선의 방정식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해가? 무슨 소리인지 알겠냐? 이따가 평면의 방정식도 하겠지만 이거 하나만 있으면 평면 표현이야 얘들아. 니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X = K 직선 있지? 그 XY 평면에다 그려보면 이런 모습일 거 아니야. 걔가 Z좌표가 다 확장되면 이런 식으로 쭉 서있는 평면의 방정식 등장합니다. 알았어? 이따가 할 거야. 여튼 요거는 처음 보는 표현일 수 있으니까 그냥 익숙해지기만 하면 되는 표현이다 라는 거고, 방향 벡터의 성분 중 0이 존재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좌표축 또는 좌표 평면의 수직 또는 평행 또는 수직인 직선을 나타낸다 라는 거고, 그냥 표현적인 측면이니까 잘 받아들여 줍시다. 알겠나? 굳이 내가 모든 경우에서도 다 하나하나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215페이지 보시면 얘들아 215페이지 거기 하단에 보면 좌표 평면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좌표 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그런 식으로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표로. 알았지? 그냥 문자 종류만 바뀌고 방금 내가 설명드린 거랑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니까 니들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나? 여튼 핵심은 이거야. 결국 우리가 공간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다루기 위해서 도입한 게 이 방향 벡터 개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나는 한 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x1, y1, z1이고 방향 벡터가 a, b, c로 돼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된다고? a분의 x 빼기 x1 ac 이퀄 b분의 y 빼기 y1 이퀄 c분의 z 빼기 z1이다 라고 이렇게 표준형으로 쓴다 라는 거고, 여기에 너희들이 익숙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나?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좌표 평면에서 하던 그 기울기 가지고 이제 식 세우는 걸 버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공간 벡터 가서 망하는 거야. 알겠어요? 이 모든 건 평면에서 뭔가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간에서 놀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고 요 표준형 표현에 잘 익숙해지자 라는 겁니다. 여전히 방향 벡터는 이거, 이거야. 알겠나? 안 풀고 넘어간 유해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고 갈게. 페이지 쭉 넘기면 우리가 필수예제 2번까지밖에 안 봤고요. 3번부터 좀 보려고 해. 어디냐면 220페이지지. 필수예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점이 2, 3, 마이너스 7이고 그 다음 B라는 점이 4, 마이너스 3, 3인데요. 여기에 지나는 직선이 누구랑 만나는? ZX 평면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얘와의 교점 좌표를 구해라 라고 하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일단 두 점이 지나가고 있으면 너네들이 그 두 점을 지나가는 방향 벡터를 설정할 수 있는 거 맞아? 여전히 머리 빼기 꼬리 하면 걔가 방향 벡터겠죠? 맞아 아니야? 즉 내가 요 직선의 방향 벡터는 AB 벡터를 그냥 우리가 머리 빼기 꼬리로 계산하시면 되고, 얘에서 얘 빼면 2, 얘에서 얘 빼면 마이너스 6, 얘에서 얘 빼면 10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들아 평소에 기본 태도를 잡기를 방향 벡터는 크기가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그 얘기했어 내가? 방향 벡터 크기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직선의 방향만 결정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 A, B, C 쓴 거나 이게 비례식이기 때문에 EA, EB, EC 쓴 거나 다 똑같지? 맞아 아니야? 즉 이거 이 상태로 두지 말고 그냥 간단한 정수비로 만들어줘도 될까 안 될까? 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방향과 비율에 관한 이야기니까. 뭔 소리인지 알았어? 그냥 이거 약분 쳐도 된다는 소리야. 방향 벡터가 2로 약분 쳐서 1, 마이너스 3, 5가 됩니다 라고 써도 문제가 안 생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가 가? 약분을 내가 마음대로 생각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방향 벡터란 녀석은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 마음대로 내가 자유롭게 실수배를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개념입니다.
알겠나? 그럼 방향 벡터 이거인지 구했고 지나가는 한 점 얘네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쓰면 그냥 A를 사용할까? 1분의 x 빼기 2는 마이너스 3분의 y 빼기 3 이퀄 5분의 z 더하기 7이다 라고 쓰면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그치? 이 녀석과 누가 만나는 점 찾아줘 라고 했어? zx 평면이니까 zx 평면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런다 했냐? 하원아, zx 평면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한다고? y 이퀄 제로, y 이퀄 제로, y 좌표가 제로인 애들을 싹 다 모아둔 게 zx 평면 아니야? 그지? 싹 다 초기화된 거 아니죠? 즉 y 자리에 뭐만 집어넣으면 돼? 0만 집어넣으시면 되겠지. 괜찮습니까? 즉 y 자리에 0 집어넣으시면 어차피 이거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얘가 1이 되는 거고 요거 풀어주면 x좌표, 요거 풀어주면 z좌표 나타나겠습니다. 괜찮나? 그럼 x좌표 어떻게 나타나? 얼마야? 3이고 z좌표 어떻게 나타나? 마이너스 2다 라고 나타납니까? 그래 안 그래? 구하고 싶었던 교점의 좌표는 3, 아까 y가 0이었고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래서 직선식 세울 줄 아니? 라고 물어보는 것 뿐이니까 익숙해지기만 하면 돼. 알겠어요? 밑에 4번은 이따가 볼 거니까 지금 니들 손으로 확인 체크 460번 위에 있는 거 딱 하나만 풀어봅니다. 지금 본인 손으로 하나만 해. 하나만. 얘들아 딱 하나만. 답 다 구했냐? 응? 민준아 답 얼마 나와? 마이너스 39. 방향대차 찾아주면 뭐 b에서 a 빼면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4 이렇게 나타나니까 방정식 뭐라고 세우면 돼? 마이너스 1분의 x 더하기 2는 3분의 y 마이너스 3 이퀄 마이너스 4분의 z 마이너스 5다 라고 이렇게 한 큐에 구해야 돼. 알았지? 너네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는 게 시험 문제로 나오지 않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그냥 기초 중에 이제 기초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고 익숙해지는 과정만 거치시면 돼. 여기다가 지나는 점의 좌표 0, a, b 지나가면 a 값은 마이너스 3 b 값은 13 이렇게 등장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둘이 곱해줘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9. 밑에 있는 교점 좌표 구하는 문제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다시 보겠습니다. 넘어갈게. 그래도 돼? 그래 되지? 매우 쉬워요. 하여튼 살짝 이제 응용되는 느낌들을 볼 건데 페이지 넘기면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 라고 나와있지. 별다른 개념이 아니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랑 완전히 똑같은 개념이고 직선에서는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방향 벡터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고 나와있지만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다룬다 라고 생각해. 얘들아 기본적으로 어떤 두 직선이 요렇게 날라와서 각을 형성하면은 여기 각이 두 개가 생기지. 맞아? 여기 예각 파트, 여기 둔각 파트에서 두 개가 생기잖아. 근데 보통 이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 라고 하면 예각을 얘기해. 둘 중에서. 알겠나? 따로 둔각을 구해라 이렇게 명시하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다 예각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즉 두 직선이 이루고 있는 요 예각을 구할 때 얘가 뭐 직선 L1, 얘가 L2였다 라고 하시면 얘네들의 무슨 벡터가 있겠어? 당연히 방향 벡터가 있겠지. 여기 지금 U1 벡터, 그 다음 L2의 방향 벡터인 U2 벡터가 있을 테니까 얘네 둘이 이루는 각을 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괜찮나? 그럼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은 각각의 방향 벡터를 U1 벡터, U2 벡터라고 했을 때 여전히 코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코사인 세타는 U1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U2 벡터의 크기 분의 내적, U1 벡터와 U2 벡터의 내적으로 이렇게 구해주시면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각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들아 예각은 코사인 값이 항상 어떻게 나와? 양수로 나와야 되지. 맞아? 근데 내가 지금 내적을 그냥 막 갈겼는데 편의상 그림을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 만약에 방향 벡터가 요렇게 생기고 요렇게 생기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할 때 시점이 일치하는 상태에서 구해야 되니까 둔각이 구해질 수도 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근데 둔각이 구해지면은 그냥 내가 요 예각 파트를 구하시면 되니까 요 세타를 구했으면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가 나왔으면 그냥 뭘로 바꿔주기만 하면 될까? 플러스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 이해가? 코사인 값 구했는데 마이너스 3분의 1 나왔다. 그럼 예각 파트는 코사인 값이 3분의 1 나오니까 그냥 이거 절대값을 붙여주기만 하시면은 예각에 대한 코사인 값 구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너네 아마 비슷한 상황을 미적분 2에서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 구할 때도 절대값 마지막에 붙인다라는 거 기억할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그 상황 기억해? 그때는 탄젠트 뺄셈 정리라는 걸 사용했습니다. 1불탄탄분의 탄마탄. 그지? 그건 평면 좌표에서나 이제 해당하는 얘기고 공간 좌표에서는 우리가 기울기 개념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벡터가 이루는 각으로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전히 크기 곱분의 내적의 구조야. 크기 곱분의 내적의 구조고 앞에서 했던 그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라 라는 문제랑 일맥상통하더라 라는 건데 주의할 사항은 절대값이야. 얘들아 절대값 뭘 구하기 위함이야? 예각을 구하기 위함이야. 구하기 위에 절대값을 붙였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럼 당연히 가장 특이한 순간은 각이 만들어지지 않는 순간과 90도로 찢어지는 순간이니까 여전히 두 직선 L1과 L2가
평행합니다 라는 표현이랑 L1과 L2가 수직입니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직선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똑같이 방향 벡터가 될 테니까 얘는 U1 벡터와 U2 벡터가 평행합니다 라는 조건으로 바라보면 되고 얘는 U1 벡터와 U2 벡터가 수직입니다 라는 조건으로 바라보면 되니까 우리가 벡터의 평행은 어떻게 본다 그랬어? 성분비가 일치합니다 라고 이렇게 보기로 했다 그랬지. 맞아? 그 다음에 벡터의 수직은 어떻게 본다 그랬어? 내정하면 얼마나? 0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조건을 해석하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괜찮나? 즉 직선의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방향 벡터가 됐을 뿐 앞에서 하던 그 벡터 이야기가 계속 그대로 똑같이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알겠나요? 어렵지 않지? 방향 벡터만 잘 읽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 우리가 좌표 평면에서 기울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듯이 공간에서는 방향 벡터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아. 223페이지 필수형 5번입니다. 봐도 돼 얘들아? 문제에서 LM이 이루는 가게 크기가 몇 도래? 45도다 라고 줬어. 1번 보니까 얘는 지금 뭐라 줬냐? 평면으로 줬지. L1이란 녀석이 2분의 x-3 equal y-1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 m이란 직선이 a분의 x 플러스 5 equal e 마이너스 y다 라고 이렇게 줬을 때 얘네들이 이루는 가게 크기가 45도인 거 알고 있고 구하고 싶은 거 실수 a 값입니다. 그지? 뭐부터 읽어주면 된다고? 방향 벡터부터 읽어주면 된다고. 얘를 ul 벡터다 라고 했을 때 아이들아 이거 몇 컴마 몇이라고 읽어야 돼? 2컴마1이라고 바로 읽히냐? 바로 읽혀야 돼. 얘는 몇 컴마 몇이라고 읽어야 될까? un 벡터. 사연아 몇 컴마 몇이라고 읽어야 돼? a 컴마 마이너스 1이라고 읽어야 돼. 이거 매우 주의할 상황입니다. 알았지? 여기 누가 있으니까 y 앞에 계수에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1로 읽어준다 라는 겁니다. 됩니까? 그럼 우리가 두 가게 크기가 45도다 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크기 그 다음에 얘네들의 내적까지 세 종류를 계산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됩니까? 그럼 이 벡터의 크기는 루트에 2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는 거 기억하지? 루트 5다 라고 쓰면 되고요. 얘도 여전히 a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 내정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성분끼리 곱해서 더해주는 거니까 2a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 그랬죠. 맞아? 그럼 코사인 세타가 현재 45도다 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코사인의 45도의 정체는 이거 절대값 꼭 붙여줘야 된다 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 크기 곱한 거 즉 루트 5 곱하기 루트에 a제곱 플러스 1 분의 위쪽에는 내적 2a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럼 결론적으로 코사인 45도니까 얘가 뭐야? 2분의 루트 2? 이거 루트 2분의 1이라고 쓸까? 루트 2분의 1인 걸 알고 있잖아. 맞아? 얘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a 값을 계산하는 문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어차피 이 파트는 양수니까 절대값이 의미가 없고 여기만 절대값 붙었다 라고 생각하면 x자로 곱해가지고 양변 제곱해도 될 것 같아. 됩니까? 아니면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양변 제곱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산수만 좀 견뎌주면 될 것 같은데 얘 양변 제곱하면 5a 제곱 플러스 5가 되고 그 다음 위쪽은 제곱하면 4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돼서 절대값 벗겨졌고요. 얘 제곱했으니까 2분의 1이다 라고 써지겠죠. 맞아? x자로 곱해서 2차 방정식만 열심히 풀어주시면 돼. 괜찮냐? 매우 귀찮으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 풀어주시면 거기서 열심히 푼 것처럼 a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3이 나온대. 할 줄 알겠지? 아이들아 산수까지 내가 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공간이야. 이 문제는 평면 좌표기 때문에 그냥 기울기 구한 다음에 그 탄젠트 덧셈 정리를 써도 상관없긴 하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벡터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니까 거기에 좀 익숙해지시길 바라고. 다음 2번 문제도 볼게. 얘는 공간이지. L이란 녀석이 현재 x-5 equal y 더하기 3 equal a분의 z-7이다 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m이란 녀석이 x-3 equal 4-y를 2로 나눴고 그 다음에 2분의 z-5다 라고 했고 여전히 코사인의 45도다 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야. 얘는 대전제였어. 문제에서 준. 괜찮냐? 그럼 여전히 저 코사인의 45도 2분의 루트 2 라는 녀석이 절대값 취한 다음에 크기분의 내적이다 라는 겁니다. 괜찮나? 그럼 설명 충분히 했으니까 그냥 바로 쓸게. 얘 크기를 구하면 방향 벡터를 일단 구해놓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u L 벡터다 라고 하면 1, a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 맞아? 그래. 그 다음 u M 벡터다 라고 하면 1, 마이너스 2, 2라고 이렇게 읽어야 돼. 여기 주의 마이너스 y 붙었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럼 각각의 크기를 구했다 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녀석의 크기는 a제곱 플러스 2가 될 거고 두 번째 녀석의 크기는 제곱 더하기 제곱하면 얼마야? 4 더하기 4 더하기 4기 1이니까 9가 됩니까? 맞아? 그 다음 내정은 어떻게 계산해? 얘네들이 곱해서 더해주는 거니까 2a에다가 지금 1 더해주고 그 다음 1 곱하기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해주면 아까랑 똑같이 2a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나타나네요. 되십니까? 이해 가지 아이들아? 그냥 산수만 치면 돼. 그럼 이것도 여전히 2분의 루트 2니까 양변 제곱해서 처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 양변 제곱하면 얘는 2분의 1이 되고 얘 양변 제곱하면은 그냥 3을 제곱했으니까 9 곱하기 a제곱 플러스 2 뭐 이렇게 써지나? 위에 건 똑같이 4a의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다 뭐 이딴 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
괜찮나? 공간을 한번 끝까지 풀어보려고 해. 얘들이 이렇게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얘들이 곱하면 8 a의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전개하면 9a의 제곱 플러스 10 8이 되면서 이쪽으로 넘어오면 되겠지. 그럼 a 제곱에 더하기 8 a 마이너스 플러스 16인가? 이퀄 0이니까 완전 제곱식이고 a 값은 마이너스 4다라고 그냥 이렇게 풀어주는 계산 문제다라는 겁니다. 알겠나? 어렵지 않죠? 그냥 두 벡터가 이루는 각 문제랑 똑같은데 무슨 이슈만 붙었어? 절대값 이슈만 붙었을 뿐이고 그건 얘가 구하기 위함이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방향 벡터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향 벡터 리딩하는 것만 추가됐을 뿐입니다. 알겠죠? 밑에 있는 두 번째 본인 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466, 467 지금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있나? 없죠? 466번 서화의 답 얼마 나왔어? 루트 3 그치? 세타 60도 나올 거야. 다음 467번 시완아 답 얼마 나왔어? 마이너스 5 루트 3. 그래서 최종적인 2차 방정식이 16a의 제곱 더하기 80 루트 3에 a 플러스 어쩌고저쩌고는 0이다. 요걸 뽑아냈으면 잘 푼 거야. 아이들아 똑같은 문제는 산수만 좀 더 추가됐을 뿐이죠. 맞아? 그래서 두 분의 합 구해주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넘어가도 돼? 얘들아 할 줄 알겠지? 똑같은 문제인데 살짝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야. 페이지 넘기면 여전히 이들이 또 풀 수 있습니다. 두 직선의 평행과 수직이니까 여전히 방향 벡터의 평행과 수직으로 읽어주면 돼. 문제 지금 직선 3개가 등장했는데 방향 벡터부터 읽어줬다라고 생각하면 요거 u L 벡터 읽어주면 뭐라고 표현하면 돼? 1, 마이너스 2라고 읽어줄 수 있지. 이제 익숙할 것 같아. 얘는 평면 벡터야. 그 다음에 u n 벡터다 라고 하면 이제 2, a다 라고 읽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u의 n 벡터다 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1, b다 라고 이렇게 벡터 뭐야 선생님 여기 마이너스라고 읽으셔야죠. 마이너스 2, a 이렇게 읽어주면 되지? 맞아? 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LM은 평행하시고 L과 N은 수직이다 라고 했으니까 L과 M이 평행하다 라는 말은 여전히 성분비가 일치한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고 수직이다 라는 말은 내적이 0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됩니까? 그럼 L과 M이 평행하다 라는 말은 얘네들의 성분기비가 일치한다는 소리니까 이거 성분비가 마이너스 2분의 1 A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나타나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좀 보기 쉽게 쓰려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이런 구조야.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가 같다라는 소리. 됩니까? 그럼 A가 그냥 바로 4라고 결정이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과 M은 수직이어야 되니까 내적을 해주시면 되고 얘들이 곱하고 얘들이 곱해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b가 현재 얼마다? 0이다라는 결론이니까 b값도 그냥 손쉽게 2분의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결정되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A 플러스 b값을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둘이 더해주면 2분의 7이다 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지? 안 어려워. 매우 쉬워. 방향 벡터의 평행과 수직으로 읽어주자 라는 겁니다. 밑에 두 문제도 지금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빠르게 해결합니다. 쉬운 문제들이니까. 시간부터 더 필요한 친구 있어? 우진아 468번 마이너스 3 A값 잘 나왔지? 그 다음 469번 태미가 말해봅시다. 3 나오시죠? 그래서 P값이 9 Q값이 마이너스 3 그 다음 R값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그치? 어렵지 않아? 맞아? 워밍업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다만 이제 너네가 평면좌표에서 뭐 예를 들어 y는 3x 플러스 1이다 라는 직선이 있었을 때 이거 위에 어떤 랜덤한 미지의 점이 문제에서 등장하고 있으면 너네가 미지수를 어떻게 잡아? a, 3a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잡지. 맞아? 어떤 이 위에 있는 미지의 점을 설정할 때. 근데 그런 작업을 공간좌표에서도 할 일이 많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안 익숙할 수 있으니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 공간에서야 공간에서 직선 위의 미지의 점 등장할 때 직선 위 미지의 점이 등장할 때 이런 식으로 공간상에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내가 정체불명의 어떤 점의 정체가 궁금했다라고 했을 때 이 자식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 일단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하면 여전히 a분의 x 빼기 x1 이퀄 다음 b분의 y 빼기 y1 이퀄 c분의 z 빼기 z1이다 라고 주는데 이런 식으로 세팅하는 거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직선이 얘 싹 다 같으니까 그 싹 다 똑같은 특정 비율값이 t다 라는 식으로 어떤 식으로 설정하는 거야. 이렇게 비율 하나를 미지수로 설정하겠다 라는 생각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 괜찮나? 그럼 얘도 t고 얘도 t고 얘도 t니까 내가 여기 들어있는 x, y, z라는 좌표를 저 t를 미지의 상수로 해가지고 뭔가 매개체로 해서 식을 세울 수가 있지. 맞아? 그럼 그랬을 때 점의 좌표가 어떻게 설정되는 거야? 요 녀석의 이제 좌표를 내가 미지수를 포함해서 설정하고 싶었던 거라고. 괜찮습니까? 그럼 설정 어떻게 하면 돼? x좌표는 at 플러스 x1, 그 다음에 y좌표는 bt 플러스 y1, 그 다음에 얘는 ct 더하기 z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되겠지.
맞아? 내가 뭐 ABC, X1, Y1 이렇게 쓰긴 했지만 다 숫자로 주어질 거라고. 됩니까? 그래서 직선 위에 이무의 어떤 점을 내가 설정하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좌표를 저 직선의 방정식이 equal t다 라고 놓은 상태에서 보통 이제 하나의 변수를 딱 두고 쟤를 매개체로 해서 작성한다 라는 거 익숙해지게 좀 구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나? 그래서 대표적인 상황 하나를 소개시켜드리면 두 직선의 이제 교점 좌표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직선이 두 가지가 주어질 텐데 그 두 개를 어떤 식으로 연립하느냐 라는 거예요. 그 등식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의 직선 이런 식으로 점으로 잡고 또 하나의 직선 또 다른 미지수 도입해서 하나로 점으로 잡은 다음에 걔네들이 같은 점이다 라고 어쩔 수 없이 연립방정식 노가다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 뭔 소리냐면 L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어쩌고저쩌고 식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써져 있을 거예요. 얘랑 똑같이. 그 다음에 L2라는 녀석도 직선의 방정식이 어쩌고저쩌고 복잡하게 설정돼 있을 거라고. 괜찮나? 그래서 첫 번째 직선 위의 점을 설정하기 위해 얘 equal t다 라고 이렇게 미지수 설정하고 두 번째 직선도 얘 equal 뭐 s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마음에 드는 미지수로 놓고 설정한 다음에 얘네 둘이 연립방정식을 풀겠다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요 점을 두 개로 설정한 다음에. 뭔 소리인지 알겠냐? 문제 한번 풀어볼게. 풀어보면 감을 잡힐 테니까. 아까 안 풀고 넘어갔던 거기로 백으로 해서 돌아갈 건데 220페이지입니다 얘들아. 돌아가봐. 아까 넘어간 문제 하나 있었지? 필수예제 4번이었어.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3분의 x 더하기 2 equal 2분의 3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z 마이너스 1 요 직선하고 그 다음에 x 빼기 5 equal 3분의 y 마이너스 2 equal 마이너스 4분의 z 플러스 1의 교점 좌표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둘이 만나는 점. 그지? 만나는 점 구하려면 연립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함부로 막 연립하면 이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얘가 어떤 값 t를 갖는다. 얘도 어떤 통일된 값 s를 갖는다 라고 이렇게 미지수로 잡고 출발하는 거라고. 괜찮나? 그럼 그 점을 이 직선 위에 이무의 점 내가 어떻게 잡은 거야? 3t 마이너스 2, 2t 그 다음에 2t가 다시 넘어오니까 3 마이너스 2t인가? 요렇게 들어오고 컴마 그 다음에 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점 하나를 설정한 거지. 내가 미지의 점을 요 직선 위에 어떤 점을 설정한 거야. 얘도 마찬가지. 이 직선 위에 어떤 점 설정하려면 여기 s라고 놨으니까 s 플러스 5 컴마 그 다음에 3s 그 다음 플러스 2인가? 컴마 그 다음 얘도 하면 마이너스 4s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두는 거 가능하냐? 가능하시잖아요. 맞아? 근데 얘네들이 지금 똑같은 교점이었다 라고 생각하면 얘랑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얘랑 얘도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얘랑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더라 라는 겁니다. 됩니까? 그럼 지금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은 세 개나 나와가지고 당연히 풀 수는 있을 텐데 때에 따라서는 이 식과 이 식을 풀었는데 나온 t값, s값이 여기에는 일치되지 않는 상황도 존재하거든? 그럴 땐 무슨 상황이겠냐 얘들아? 교점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평행하시거나 근데 평행한 상황이 여기서 바로 보이긴 하겠지만 평행하시거나 꼬인 위치에 있으면 직선이 교점이 존재 안 할 수도 있어. 그래 안 그래? 반드시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문제는 존재하니까 물어보겠지? 맞아? 아무거나 그냥 두 개 마음에 드는 거 골라가지고 연립방정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럼 얘들이 같다 라고 넣으면 3t 마이너스 s가 7이다 라고 쓰면 되고요. 얘들이 같다 라고 쓰면 2t 플러스 3 s가 현재 2t가 넘어왔으니까 1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뭐 얘를 연립방정식을 열심히 풀면 되겠지? 맞아? 연립하는 건 니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열심히 계산 갈겨주면 t 값은 2 나오고 s 값은 마이너스 1 나온대. 아이들아 나온대. 그럼 교점 좌표가 몇 컴마 몇이라고 작성하면 돼. 이제 t 자리든 s 자리든 집어넣으시면 되니까 t 자리에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면 이 집어넣었을 때 600이니까 4 컴마 이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1 컴마 그다음 이 집어넣었을 때 이거니까 마이너스 4 컴마 마이너스 1 컴마 3이다 라고 이렇게 교점 좌표를 계산하는데 매개체로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알겠나? 그래서 이 세팅 자체를 좀 기억해야 돼. 직선에서 자주 하는 세팅이니까 직선 위에 미지의 점을 잡을 때 이런 식으로 매개체가 되는 변수 하나를 도입한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니들 손으로 똑같은 문제니까 맨 밑에 안 풀고 넘어갔던 461번 지금 풀고 넘어갑니다.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없죠? 이제 다 했지? 하원아 답 얼마 나왔어? 5,3,8 그냥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너네가 그 직선의 방정식 평면좌표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는 이제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잖아. 1번에도 안 나와. 그지? 약간 그런 거에 공간 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익숙해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어려운 게 아니야. 알았어? 낯선 것 뿐입니다. 처음 봐서. 다음에 이제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냐면 직선 위 미지의 점이 필요할 때 미지수로 잡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적인 상황 중에 하나가 이 직직선의 교점 좌표 구할 때 당연히 생각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풀 예제가 수선의 발의 좌표 구하는 문제거든.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해라. 자, 이런 문제 너네가 평면좌표에서도 풀어본 적 있지? 맞아? 직선이 이런 식으로 L이라는 직선이 있는데 직선 바깥에 한 점 어떤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가 어딘지를 구해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야. 괜찮냐? 그럼 평면에서는 어떻게 물어? 여기 여전히 좌표 미지수로 P, Q 이런 걸로 설정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 이었을 때 수직 조건이다 뭐 그런 걸 활용하죠.
맞아, 아니야? 기울기가 수직이다 라는 조건 활용하잖아. 그럼 여기서는 니들이 요 점의 좌표 모르니까 여전히 뭘로 설정하고 미지수로 이렇게 좌표 아까 했던 방식대로 설정해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도입해야 되냐면 공간에서 보는 거니까 AH라는 벡터와 직선 L이 수직입니다 라는 걸 생각하면 돼. 괜찮나? 그럼 직선 L의 방향을 결정하는 건 여전히 여기에 방향 벡터가 어딘가? U 벡터가 있을 테니까 결론적으로 니들이 이 모습에서 H라는 좌표를 먼저 최우선적으로 설정하고 이거부터 설정한 상태에서 AH 벡터라는 녀석을 따지는 겁니다. HA를 봐도 되고 뭐 AH를 봐도 되는데 이 녀석이랑 이제 누가 수직이다? 방향 벡터가 수직이다 라는 조건을 땡기는 거야. 요 직선의 방향 벡터. 얘들이 수직이다 라는 말은 당연히 우리가 해석하기를 여전히 내적이 0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내적이 0이야. 괜찮냐? 그럼 걔를 이용하면 미지수로 잡아놓은 요 H의 좌표를 구하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어? 그럼 H의 좌표는 지금 내가 미지수 T를 이용해 설정했을 테니까 내적이 0이다 이용하면 좌표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수선의 발을 구한 다음부터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선의 발의 좌표를 알고 있으면 얘들아 뭐도 구하라 라는 문제 물어볼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된 이 거리를 구하라 라는 문제 연결될 수 있을까? 그래 안 그래? 직선까지 내린 수선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이름 붙이기를 뭐라고 불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부릅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를 계산해라 라는 문제가 날라오면 똑같이 수선의 발의 좌표 먼저 구해준 다음에 뭐의 크기 구해주면 돼? AH 벡터의 크기를 구해주시면 걔가 곧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에서는 우리가 그냥 공식 한 큐에 해결을 했지만 뒤에 나오는 비슷한 공식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간에서만큼 이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수선의 발을 설정한 다음에 수선의 발 좌표 찾아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혹은 벡터의 크기 이런 느낌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알겠나? 익숙해져야 돼. 공간이니까. 알겠나? 문제 한번 풀어볼게. 페이지 쭉 넘기면 발전 예제를 풀려고 해. 225페이지. 225페이지. 발전 예제 7번을 보려고 합니다. 문제에서 A가 -1,1,5다 라고 줬고 직선 L이 하나 등장하고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1번 보니까 A에서 L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수선의 발 좌표 H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H를 지금 미지의 점으로 일단 설정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한다고? 공간에서는 요거 이퀄 어떤 미지의 상수 T다 라고 둔 상태에서 쟤를 좌표로 설정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괜찮나? 그럼 뭐라고 두면 돼 이번엔? 3T 플러스 1, T 플러스 2, 지금 뭐라고 하냐? 1-t다 라고 이렇게 설정해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초심자 입장에선 헷갈리면 항상 이렇게 그림 그려가면서 판단하시고요. 알았어? 니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 무슨 벡터라고? AH라는 벡터라고.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이 벡터는 여전히 머리 빼기 꼬리 해주시면 되니까 얘에서 얘 빼주시면 돼. 그럼 3t 플러스 2, 얘에서 얘 빼면 t 플러스 1, 얘 빼기 얘 하면은 뭐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4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위에 있는 거는 점의 좌표를 쓴 표현이고 얘는 벡터의 성분 표현이야 얘들아. 점이랑 아예 다른 개념입니다. 알았어? 벡터의 성분이야. 여튼 요 벡터랑 누구를 내적했을 때 이 자식의 방향 벡터 뭐라고 읽어주면 돼? 그냥 u 벡터라고 쓸까? 3, 1, 마이너스 1이지? 맞아? 이 자식이랑 이제 내적을 했을 때 얼마다? 0이다 라는 걸 이용하시면 된다고. 이해갑니까? 얘와 수직이니까. 얘랑 얘가 수직이다 라는 조건이야. 그럼 얘네들이 수직이니까 내적을 구해주면 얘네들이 곱해주면 9t 플러스 6에다가 얘 y성분끼리 곱해주면 t 플러스 1이고 z성분끼리 곱해주면 플러스로 바뀌고 t 플러스 4가 됩니까? 얘가 현재 0이다 란 t에 관한 1차 방정식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됩니까? 그럼 11t에다가 또 11이니까 이퀄 0이 되면서 내가 구한 t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잘 구해졌거지. 맞아? 그럼 t 값 잘 구했으면 지금 뭐의 좌표를 구한 거야?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한 거지. 맞습니까? 따라서 h의 좌표 이제 어떻게 두면 돼? 아까 마이너스 1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 1,2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맞아? 뭐도 확정이 되는 거냐면 AH 벡터라는 녀석도 확정이 되는 거야. 됩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 0, 현재 뭐가 되냐?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이렇게 확정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됩니까? 문제에서 1번 보니까 H의 좌표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H의 좌표 마이너스 2, 1,2다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답이 될 것 같고요. 맞습니까? 다음 2번 문제 보니까 직선 AH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했지. 맞아?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니까 요 직선의 방향 벡터와 지나는 점을 알아야 되는데 지나는 점은 최초에 준 거나 마찬가지지. 맞아? 그 다음 요 직선의 방향 벡터는 그냥 내가 지금 구해놓은 AH 벡터 자체가 지금 AH란 직선의 방향 벡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 안 그래? 이 자식이 방향 벡터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겁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냐? AH 벡터가 방향 벡터인. 근데 이거 방향 벡터를 보니까 얘들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Y 성분이 뭐가 나왔어? 0 넘었지? X, Y, Z 성분 중 하나가 0으로 나와 있는 방향 벡터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좌표축 또는 좌표 평면의 수직인 직선이라고. 괜찮나? 수직이거나 평행인 직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Y 성분이 제로니까 XZ 성분만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읽어야겠냐? ZX 평면의
평행한 직선이다 라고 생각해야 될까? ZX 평면에 평행한 직선이야. 방향 벡터의 성분이 ZX 평면 위에서만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ZX 평면에 평행한 직선인데 뭐 그런 거는 알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어차피 방정식만 세우면 되니까 마이너스 1분에 존재하는 거 x 빼기 아까 요 좌표 사용하면 되겠지? x 더하기 1 이퀄 y는 무시하고 마이너스 3분의 아까 요 좌표 사용하시면 z 마이너스 5다 라고 쓴 다음에 y좌표는 따로 어떻게 쓴다고? 1이다 라고 이렇게 따로 명시해 준다. 괜찮나? 얘가 지금 직선 AH의 방정식 되겠습니다. 뭔 소린지 알았어? 이해하지? 이해하는 거 맞아?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건 점 A와 직선 L 사이의 거리를 구해줘 라고 했으니까 방금 내가 처음에 개념 설명할 때 얘기했던 이 그림에서 A부터 H까지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당겨도 되고요. 아니면 AH 벡터를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 자식이 뭘 구해주면 될까? 크기를 구해주면 걔가 점과 점 사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알겠나? 이 녀석의 크기를 구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야. 크기. 그럼 크기는 루트의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해주시면 되고 얼마야? 루트 10이다 라고 구해주면 얘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공간 버전에서. 이해해? 납득하겠냐? 그래서 이건 풀이 과정을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돼. 일단 어떻게 한다고? AH 벡터라는 녀석이 방향 벡터랑 수직이다. 즉 내적이 0이다 라는 삼각형을 이용해서 수선의 발좌표 먼저 당겨주고 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현재 이 문제는 개념원리 필수 예제니까 차근차근 단계별로 구해라 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지만 니들이 만나는 문제들은 그냥 이딴 거 안 주고 그냥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 이렇게만 물어본단 말이야. 알았지? 아 그러면 공식이 있었나? 막 하면서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차근차근 뭐부터 찾아야 된다고? 수선의 발부터 찾아야 된다고. 알겠나? 공간에서는. 이해하지? 지금 밑에 있는 문제 본인 손으로 해결해 봅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물어보고 있어. 시간 더 필요한가? 아니지. 서준아 답 얼마 나왔어? 2루트 10 아주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안 익숙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봅니다. 요 녀석을 미지의 점 잡기 위해서 t다 라고 설정하면 h의 좌표 설정되는 거 맞지? 그래 안 그래? 어떻게 쓰면 돼? 2t-1, t 더하기 3, 3t 1, 4-3t인가? 이딴 식으로 쓰면 돼. 괜찮냐? 그 다음 무슨 벡터 만들어줘야 된다고? a와 h를 이은 AH 벡터 만들어줘야 된다고. 괜찮나? 걔랑 이제 이 자식의 무슨 벡터가? 방향 벡터가 수직이다 라는 거니까 내적이 0이다 라고 이렇게 식으로 쓰면 돼. 괜찮냐? 내적이 0이다 열심히 식으로 쓰면 아마 t값이 1 나왔을 겁니다. 계산하면. 맞아? 그럼 t값이 1 나왔으면 현재 h의 좌표가 1, 4, 1이 나타나면서 현재 구하고 싶은 a부터 h까지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계산해야 되고 아니면 그냥 at 벡터를 구한 다음에 그 자식의 크기를 구해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선분 ah의 길이가 ah 벡터의 크기니까. 맞아 아니야? 그지? 잘 구했지 얘들아? 답은 2루트 10 나왔을 거야. 넘어가도 돼? 안 어렵죠? 안 어렵잖아. 자, 여기까지 직선의 방정식이 마무리된 것 같은데 이제 내용 정리하기 전에 참고삼아 좀 평면의 방정식 넘어가기 전에 알아둬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을 것 같아서 좀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직선의 방정식 다 무슨 벡터 가지고 정의했어? 방향 벡터 가지고 정의했죠. 그 직선이랑 나란히 바라보는 방향이 같은 벡터, 평행한 벡터. 그래 안 그래? 조금 비주류긴 하지만 법선 벡터란 녀석이 등장하기도 하거든. 법선 벡터를 이용한 직선 정의를 말씀드리려고 해. 일단 법선 벡터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법선이만 들어본 적 있죠? 어디서 들어봤어? 미적분 원 이런 거 할 때 들어본 적 있지 않아? 법선 뭐였습니까? 법선이 뭐야? 애초에 정의가 접선에 몰라? 아무도 몰라? 접선의 수직인 직선이잖아. 그래 안 그래? 수직이란 개념이 들어갔을 때 우리가 법선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직선이 나아가는 방향을 나타내는 벡터를 우리가 방향 벡터 U 벡터라고 했다면 이 녀석과 이제 방향 벡터와 수직으로 만나고 있는 이런 벡터가 있을 수 있어. 수직인 벡터. 다시 방향 벡터와 수직인 벡터를 우리가 법선 벡터라고 부르고 보통 통상적으로 N 벡터다라고 씁니다. 괜찮나? 근데 이 법선 벡터라는 녀석이 공간에서는 하나로 확정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이렇게 직선이 공간에서 날아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수직일 수 있는 벡터는 이렇게도 있지만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졸라 많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 벅선 벡터를 이용한 직선 정의 표현 자체가 지금 교육과정은 잘 쓰기가 힘든 게 평면에서만 정의가 됩니다. 평면에서만 정의할 수 있는데 뒤에 평면의 방정식 바로 이어서 할 건데 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거기 안 하고 넘어갔던 페이지가 하나 있거든. 216페이지에 있는 특강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216페이지. 얘들아 개념원리 216페이지 앞으로 좀 돌아가면 거의 안 보고 넘어갔던 페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고 가려고 해. 그래서 지금 방정식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정도만 좀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점 A가 x1, y1 지나고 저 법선 벡터란 녀석이
벡터가 n 벡터인데 걔가 a, b라고 주어졌다라고 칠게. 이거인 직선 위의 동점 P가 있었다 라고 하겠습니다. 괜찮나? 다시 방향 벡터의 수직인 벡터가 법선 벡터인데 그 법선 벡터가 주어져 있고 지나는 한 점도 이렇게 주어져 있는 동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괜찮나? 그럼 직선은 그 그림을 좀 예쁘게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직선 위를 돌아다닌 점이 있을 거고 여기에 고정점 A라는 녀석이 x1, y1이라고 주어져 있어. 괜찮냐? 그럼 여기 어딘가 이렇게 방향 그 법선 벡터가 n 벡터가 있을 거고 얘는 무조건 수직이란 말이야. 그럼 누구랑 수직이냐면 이 녀석의 방향 벡터와 수직이지. 맞아? 근데 방향 벡터를 구할 때 우리가 여기 동점 P의 좌표를 x, y라고 둔 다음에 x, y에 성립하는 관계식을 찾는 거잖아. 지금 평면상에서 보고 있는 거야. 아이들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식을 이제 벡터 방정식으로 어떻게 쓰면 되겠냐? 여전히 a와 p를 이어주는 AP 벡터를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래서 AP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누구랑 수직이다? n 벡터와 수직이다 라는 표현 자체가 현재 법선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고 여기서 지금 동점 P의 자취를 쫓는 거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갑니까? 그럼 여전히 얘를 위치 벡터로 나타냈을 때 어딘가 통일되어 있는 시점 O가 있었다라고 하면 얘가 P 벡터, 얘가 A 벡터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니까 여전히 얘는 벡터의 차를 머리 빼기 꼬리로 작성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아니야? 그럼 뭐라고 쓰면 돼?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되고요. 이 녀석이랑 이제 N 벡터가 수직이니까 그거 수학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쓴다고? N 벡터랑 내적을 했을 때 0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라고. 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녀석을 이제 법선 벡터를 이용한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다 라고 부릅니다. 알겠나? 그럼 성분화 시켜서 한번 봐보면 얘는 x, y고 p 벡터. 그 다음에 얘는 x1, y1이니까 요 녀석의 벡터는 지금 x 빼기 x1, y 빼기 y1이다 라고 이렇게 성분화돼서 표현되는 벡터지. 맞아? 그 자식이랑 누구랑? 법선 벡터로 주어진 a, b가 내적해서 0이다 라는 겁니다. 괜찮나? 그럼 여기서 최종적인 방정식이 유도가 되는데 내적은 계산할 수 있잖아.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면 되지. 그럼 a 곱하기 x 빼기 x1 더하기 b 곱하기 y 빼기 y1을 했을 때 얘가 얼마다? 0이다 라는 방정식이 최종적으로 유도가 되더라 라는 겁니다. 되나? 얘가 일단 법선 벡터가 a, b고 x1, y1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을 평면에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되나? 그래서 법선 벡터를 거꾸로 리딩해주는 방법은 이거, 이거 즉 x계수, y계수를 읽어주는 거야. x계수, y계수를 읽어주면 이것 자체가 법선 벡터 되시겠습니다. 알겠나?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분모를 읽어주면 걔가 방향 벡터를 읽는 표현이고 이제 여기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읽어주면 법선 벡터를 읽었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하거든요. 이해 가니? 아이들아? 만약에 어떤 직선에 법선 벡터가 법선 벡터가 a, b잖아? a, b? 그럼 얘 지금 그 평면의 기준에 니들이 익숙한 기울기 개념으로 생각하면 여기 뭐 시점이 원점이었다라고 대충 잡아주면 얘가 원점과 이르는 직선의 기울기가 a분의 b인 거잖아. 맞아? 그럼 얘랑 수직이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 나와야 되지. 맞아 아니야? 그럼 법선 벡터는 지금 마이너스 b, a다 뭐 이런 식으로 읽어도 되는 거라고. 뭔 소린지 알았어? 이해가? 뭐 그런 건데 그냥 표현적인 측면이니까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에선 쓸 수가 없어. 공간에선 평면의 방정식 쓰는 용도로 이렇게 사용할 겁니다. 알겠지? 참고 삼아 좀 보려고 하는 내용이고 밑에 있는 확인 체크 보시면 451번 1번 보면 그냥 식 세울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고 있거든. 점 마이너스 1, 3을 지나고요. 법선 벡터가 몇 몇이라고 주어졌어? 2, 1이라고 주어졌지. 법선 벡터의 x 성분, y 성분 자체가 직선의 방정식에 그냥 x 계수, y 계수의 역할을 한다 라는 것만 일단 알아두고 넘어가자고. 알겠나? 그럼 이거 어떻게 쓰면 돼? 2 곱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y 마이너스 3 이퀄 제로다 라고 쓰면 그냥 끝난 거야. 법선 벡터 알고 있고. 다시 법선 벡터는 x 계수의 y 계수의 계수의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나는 점은 여전히 x 빼기 x1 y 빼기 y1 그 다음 내적해서 더했다 라는 이런 구조입니다. 이해합니까? 왜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다 구한 거야. 이거 정리만 해주면 2x 더하기 y 그 다음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 이퀄 0이다 라고 이렇게 니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직선의 방정식 개념이 등장하는 거죠. 맞아? 아니면 니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기울기 개념을 사용해도 돼. 기울기가 2분의 1인 직선과 수직인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되긴 하는데 일단 이 표현 자체에 좀 익숙해지는 게 목적이니까 밑에 두 문제 이런 식으로 한번 답 내봅니다. 남아있는 거 밑에 있는 두 문제 답 내봐. 시간 더 필요한가? 아니죠. 2번은 답을 정리하면 3x-2y 더하기 8 이퀄 제로란 직선 뽑아주면 되고요. 3번은 5x-y 더하기 6 이퀄
0이라는 직선 뽑아주면 되는데 2번은 어떻게 보는 거야? 직선 저기에 수직인 직선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녀석의 무슨 벡터 읽어주면? 방향 벡터 읽어주면 5, 마이너스 1이지. 맞아? 즉 직선이 진행하는 방향과 수직인 직선이니까 지금 주어진 게 무슨 벡터인 거야? 법선 벡터인 겁니다. 주어진 직선의 수직인 방향으로 가는 벡터니까 요 처음 주어진 요 방향 벡터가 법선 벡터의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 알겠지? 법선 벡터가 5, 마이너스 1로 주어진 것 뿐이다 라고 쓰고 그냥 시키는 대로 식만 쓰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괜찮냐? 나 안 된다. 모르겠다. 싶으신 거 없어?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넘어갈게. 여기까지가 직선의 방정식이었습니다. 할만하지? 응? 오늘 남은 시간 동안은 이제 기하 벡터의 최종 보스라고 할 수 있는 사실상 여기를 배우기 위해 앞에 공간 도형, 공간 좌표, 그 다음에 누구야? 평면 벡터, 공간 벡터, 위치 벡터, 성분 이런 걸 모두 배웠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평면의 방정식이죠. 맞아? 뭐 좋을 거 없습니다. 기존에 니들이 직선의 방정식 하는 거랑 거의 똑같거든? 거의 똑같고 걔를 그냥 평면 버전으로, 공간 버전으로 다룰 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평면의 방정식. 뭐 대단한 게 아닌 게 니들이 이미 알고 있는 평면의 방정식이 있어. x 이퀄 제로다 라고 하면 무슨 평면이야? x 이퀄 제로. YZ 평면이죠. 맞아? 이게 평면의 방정식이야. 별게 아니라. 공간 좌표상에서 어떤 평면을 나타내는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너네가 공간 도형을 나랑 열심히 배웠던 추억이 있잖아. 그지? 평면은 반드시 점 몇 개가 결정합니까? 기억해? 점 몇 개 결정해? 3개 결정하는 거 맞아? 다시 평면이라는 도형은 점 3개가 결정한다라는 거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 평면의 결정 조건이란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점 3개뿐만 아니라 뭐 직선과 직선 뭐 이런 것들도 있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점 좌표 3개를 알고 있으면 내가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금 내가 열심히 소개시켜드렸던 이 법선 벡터 개념을 이제 사용할 거거든.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직선이 있으니까 얘가 나아가는 방향을 그냥 직선이 바라보는 방향을 그대로 보면 되지. 맞아? 근데 공간에 어딘가 이렇게 이상하게 놓여있는 평면이 바라보는 방향 비슷한 개념을 잡으려고 보니까 얘가 바라보는 방향을 열로 둘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무한히 확장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처럼 얘가 진행하는 방향을 설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괜찮나? 다만 이 평면이 마주보고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지. 맞아? 이 책상이 이 위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직선은 무수히 많지만 수직으로 뻗어나오는 직선은 딱 하나로 결정되는 거 아니야? 방향이? 그래 안 그래? 이 책상이 위를 바라보고 있잖아. 즉 평면이 바라보는 방향은 하나로 결정돼 있으니까 평면이 마주보는 방향을 결정하는 벡터를 하나 설정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괜찮나?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법선 벡터 란 개념이 지금 평면의 방정식에서는 마치 직선에서의 방향 벡터와 같은 역할을 할 거고 얘도 여전히 방향 벡터랑 마찬가지로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 방향을 결정해주는 요소기 때문에 실수배가 좀 짜증나게 껴있으면 약분치고 해서 좀 간단한 정수비로 만들어줘도 상관없는 녀석이라고. 알겠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 방향을 결정해주는 녀석이니까. 그래서 정의가 되기를 평면 위에 이제 공간상에서 평면의 수직인 다시 공간에서 평면의 수직인 직선의 방향 벡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다시 공간에서 어떤 평면의 수직인 직선인데 그 평면의 수직인 직선을 우리가 이름을 붙이기를 법선이라고 이름 붙이거든? 법선? 니들이 기존에 미적분에서 그 접선의 수직인 직선 할 때 그 수직 표현이 들어가면 보통 이제 법선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직선은 이제 방향 벡터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평면이 마주보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야. 평면이 마주보는 방향을 결정해주는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고 평면은 진행 방향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어딘가 무한히 펼쳐진 평면이 있었을 때 요 녀석이 이렇게 수직으로 뻗어나가서 평면이 마주보고 있는 방향을 알려주는 벡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 그럼 기본적으로 너네가 그 공간 도형에서 직선과 평면의 수직 개념 배웠잖아. 수직으로 이렇게 꽂혀있는 직선하고 평면이 수직이다 라는 말 무슨 말이야? 이거 정의 기억해?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 정의? 이 평면 위에 있는 그 어떤 직선을 가져다 놔더라도 얘가 모두 뭐야? 수직이더라 라는 거 기억해? 다시 직선과 평면이 수직이다 라는 말은 평면 위에 있는 그 어떤 직선을 여기다가 갖다 붙여도 계속 수직으로 모든 직선과 다 수직이더라 라는 겁니다. 이해가나? 즉 이 법선 벡터라는 녀석은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의 방향 벡터와 수직입니다. 다시 법선 벡터라는 녀석은 평면 위 모든 직선과 수직이다 라는 거를 기억을 잘 해둡시다. 알겠나? 다시 평면 위에 존재하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야.
직선과 평면의 수직 정의에 의해서 모든 직선의 방향 벡터랑 싹 다 수직인 벡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이제 뭘 유도하려고 하는 거냐면 평면의 벡터 방정식. 벡터 방정식을 유도하려고 해. 얘들아, 평면 위에 이무의 점 x, y, z 사이의 관계식을 이제 얻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가정을 설정하기로 점 a, x1, y1, z1을 지나고 법선 벡터가 n 벡터라고 주어졌는데 a, b, c인 평면 위의 동점 P, 공간상이니까 x, y, z라고 해야겠지. 이거의 자취를 구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하원아 듣고 있냐? 다시 점, 한 점을 지나가면서 법선 벡터가 방향을 결정해 줄 건데 그 법선 벡터가 주어져 있는 평면 위의 동점의 자취를 구하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어딘가 이렇게 널찍하게 평면이 있었다라고 치자. 괜찮아? 어떤 평면 알파가 있었다라고 치자. 난 평면 위를 지나가는 한 점의 좌표는 내가 알고 있어. x1, y1, z1이라고. 괜찮나? 그 다음 이 평면이 수직으로 바라보고 있는 법선 벡터 n 벡터도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수직으로 꽂혀있는. 됩니까? 이랬을 때 내가 어딘가 놓여있는 동점 P의 좌표를 x, y, z라고 잡았을 때 이 x, y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식을 찾고 싶은 거라고. 이해가? 그럼 여전히 너희들이 두 점이 보였으니까 뭘 하나 만들어줘야겠냐? 얘를 바라보는 벡터를 하나 만들어줘야겠지. 맞아? 그럼 이 벡터는 여전히 평면 위에 놓여있는 벡터일 거 아니야. 평면 위에 있는 두 점을 연결했으니까. 근데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뭐 하고 있다고? 법선 벡터는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고. 되나? 즉 AP 벡터를 구하든 뭐 여기 어느 벡터를 구하든 간에 어느 방향으로 가든 간에 직선과 평면의 정의에 의해서, 수직의 정의에 의해서 모든 직선과 수직이니까 내가 만들어낸 저 AP 벡터라는 움직이는 벡터도 누구랑 수직이다? 법선 벡터 n 벡터랑 수직이다 라는 겁니다. 요게 평면의 벡터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되나? 이해가냐? 다시 동점 P의 자취를 찾아내는 평면의 이제 그 동점 P, 그러니까 평면 위를 움직이는 동점 P의 벡터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를 여전히 위치 벡터 표현으로 좀 바꿔보주면 어딘가 이제 통일되어 있는 시점 O가 이런데 있을 수 있지. 맞아? 그럼 P를 바라보는 위치 벡터를 우리가 P 벡터라고 볼 수 있고 A를 바라보는 위치 벡터를 A 벡터 라고 이렇게 바라봤을 때 여전히 얘를 벡터 차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맞냐? 그래 안 그래? 여전히 머리 빼기 꼬리 해주면 되니까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되고요. 얘네들이 수직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한다고? 내적을 했을 때 N 벡터랑 0이다 라고 이렇게 내적이 0입니다 라고 표현을 쓰면 결론적으로 요 녀석이 니들 책의 결론으로 나와 있는 평면의 벡터 방정식 되겠습니다. 알겠나? 평면 위의 점, 위치 벡터 P가 만족하고 있는 벡터 방정식. 알겠나? 그럼 얘를 이제 성분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정식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야. 얘에서 얘를 이제 빼주시면 x 빼기 x1, y 빼기 y1, z 빼기 z1이다 라고 쓰면 p 빼기 a 벡터 맞지? 그래 안 그래? 얘랑 누구를 내적하면 n 벡터라고 주어져 있는 a, b, c를 내적을 하면 0이다 라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의 이제 표준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표준형 정리하면 어떻게 되겠냐? 내적하는 거니까 성분끼리 다 곱해서 더해주면 a 곱하기 x 빼기 x1 더하기 b 곱하기 y 빼기 y1 더하기 c 곱하기 z 빼기 z1 이퀄 제로다 라고 쓰면 얘가 결론이야 아이들아. 평면의 방정식의 표준형 되겠습니다. 표준형 받아들일 수 있겠지? 받아들일 수 있어. 이때 방향 벡터가 아니라 누구야? 법선 벡터 여전히 읽어주는 표현은 x계수, y계수, z계수를 읽어주면 걔가 법선 벡터를 나타내주는 표현이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뭔 소리인지 알겠나? 그럼 얘가 이제 표준형이면 얘를 쭈르륵 전개해놓은 표현이 이제 일반형으로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럼 지금 내가 헷갈리게 써놓긴 했지만 x1, y1, z1이 싹 다 문제에 주어져 있는 상수일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이렇게 분배해서 상수끼리 싹 다 뭉쳐주면 편안하겠죠? 맞아? 그럼 어떤 식 만들어지겠냐? ax 더하기 by 플러스 c z 다음 더하기 어떤 상수 d다 라고 뭉쳤을 때 이퀄 제로다 라고 쓰면 얘가 평면의 방정식의 일반형이고 별게 아니라 x, y, z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알았냐? 좌표 평면상에서 x, y에 관한 1차 방정식이 의미하는 게 직선의 방정식이었다면 공간상에서 x, y, z에 관한 1차 방정식이 의미하는 거는 평면의 방정식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전히 얘도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더라도 법선 벡터 읽어줄 때 이거 이거다 라고 잘 읽어주면 되고 정리했으면 법선 벡터 리딩하는 법 말씀드립니다.
평면의 방정식 주었을 때 법선 벡터 리딩하는 건 말 그대로 x계수, y계수, z계수 이렇게 읽어주면 얘가 그냥 그 평면의 법선 벡터. 알겠습니까? 안 어렵죠?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법선 벡터가 뭐 2, 1, 3이다 라고 주어져 있고 지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뭐 4, 5였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쓴다고? 평면의 방정식 2 곱하기 x 빼기 x1이니까 플러스 1, 다음에 더하기 1 곱하기 y 빼기 y1이니까 y 마이너스 4, 다음에 더하기 3 곱하기 z 빼기 z1이니까 마이너스 5 이퀄 제로다 라고 이렇게 쓴다고. 알겠습니까? 이해가? 근데 어차피 생각해보면 처음 배울 때는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맞긴 한데 어차피 여기 앞에 있는 그 법선 벡터의 성분들이 x, y, z의 개수가 되지. 맞아? 개수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보자마자 어떻게 써도 될까? 2x 더하기 y 더하기 3z 더하기 어쩌고는 0이다 이렇게 써도 무방해? 무방하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이 누굴 지나가? 얘를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다 뭘 해도 될까? 대입해가지고 미지의 상수 하나 알아내는 식으로 평면을 작성해도 돼. 무슨 소리 알겠냐? 결국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이 법선 벡터다 라는 거고 법선 벡터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으면 평면의 방정식 쓰는 건 전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됩니까? 그럼 법선 벡터가 똑같은 애들은 전부 다 마주보는 방향이 같은 평면들이겠지. 맞아? 걔를 이제 우리끼리 부르기로 평행한 평면들이다 라고 부를 건데 평행한 평면들 끼리는 법선 벡터가 일치하는 거야. 법선 벡터 일치. 내가 일치한다고 쓰긴 했지만 사실 완전히 똑같은 벡터는 아닐 수도 있는 게 법선 벡터도 방향 벡터랑 마찬가지로 크기가 중요하지 않은 개념이다 보니까 실수배는 자유롭게 해도 상관없어. 알았지? 그냥 바라보는 방향 자체가 같다라는 게 핵심적인 거야. 알겠냐? 여튼 바라보는 방향이 같기 때문에 법선 벡터가 일치한다라는 말은 방정식으로 작성하면 x, y, z의 개수 b라고 할게. 개수 b가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다시 개수의 비율이 똑같은 거야. 얘가 방정식이기 때문에 양변에 적당히 상수를 곱하거나 나눌 수 있는 거거든? 아이들아, 그러니까 개수의 비율이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내가 ax 더하기 by 플러스 c, z 이퀄 그냥 우변으로 상수를 다 옮겨가지고 보통 k 이렇게 쓰기도 하거든? 아이들아, 뭔가 점에 좌표 대입해서 이 상수 알아는 느낌으로 많이 쓰기도 해. 알았냐? 일반형은 보통 이렇게 쓰긴 하지만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여기다 상수를 놔두기도 한다고. 편의상. 그래서 내가 어떤 평면이 K1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평면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얘랑 이제 평행하게 안 만나는 평면은 AX 더하기 BY 플러스 CZ까지는 똑같은데 여기 있는 상수만 달라질 수는 있는 구조다라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내가 지금 완벽하게 똑같이 쓰긴 했지만 여기가 완벽하게 똑같지 않더라도 평행은 할 수 있어. 개수의 비율이 똑같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냐? 굳이 이제 직선의 방정식 고1 수학처럼 표현을 쓴다면 A', B', C' 쓴 다음에 A'분의 A는 B'분의 B는 C'분의 C 이런 식으로 정리는 할 수 있겠죠. 알았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X, Y, Z의 개수들이 방향을 결정하는 법선 벡터의 역할을 한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결론적인 그림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평면이 있는데 얘가 마주보는 법선 벡터 n 벡터가 A, B, C고 지나가는 한 점 좌표가 A가 X1, Y1, Z1 이렇게 나와 있으면 평면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론 받아들일 수 있겠나? 아이들아. 몇 가지만 얘기하고 조금만 더 첨언을 하고 문제를 풀게. 아까 내가 직선의 방정식 관련된 보충 설명 드리는데 이런 얘기 했어. 방향 벡터의 성분 중 하나라도 0이면 뭔가 특이한 직선들 만들어진다 그랬지. 평면도 마찬가지야. 법선 벡터의 성분 중 0이 존재하는 경우 존재할 경우에는 직선하고 마찬가지로 아이들아 좌표축 혹은 좌표 평면에 수직 또는 평행인 평면이야. 수직 또는 평행인 평면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럼 누가 수직이고 누가 평면이냐 그거는 그때그때 너희들이 따질 수 있게끔 이해가 되시면 돼.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다시 좌표축 또는 좌표 평면의 수직 혹은 평행인 평면인데 법선 벡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직선하고는 다르게 평행보다는 수직을 읽는 게 훨씬 더 빠를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두 가지만 보고 넘어가면요. 어떤 평면의 법선 벡터가 n 벡터가 이렇게 주어졌다 치자. A, 0, 0 아이들아. 그럼 이거 무슨 성분만 존재해? X 성분만 존재하지. 니들이 여전히 좌표 공간상에 이렇게 X축, Y축, Z축이 있었을 때 A, 0, 0는 X 성분만 존재하니까 법선 벡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란 말이야. X축이랑 똑같은 방향으로. 이해가? 그럼 여기에 수직인 평면이면은 누구랑 이제 똑같은 평면이야?
YZ 평면이랑 똑같은 평면일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여기에 수직인 평면이니까 YZ 평면이랑 똑같을 거 같냐고. 근데 방향만 똑같으면 되니까 YZ 평면에 뭐 하고 있겠냐? 평행하고 수직으로 만나고 있겠죠. 이해가? 이거 무슨 말인지? 즉 요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 있으면 여기 0으로 되어 있는 YZ 평면과 수직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괜찮나? 그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YZ 평면이랑 수직이니까 X축이랑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습니까? X축과 평행한 평면이다 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잠깐만, 내가 잘못 말했냐? A, 0,0,면 Y A, 0,0,면 누구랑 수직이야? 법선 벡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평면이 X축의 수직인 거잖아요, 선생님. 그지? 맞아?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지? 지금 평행 수직을 거꾸로 얘기했잖아요. X축과 뭐 하는 거야? 수직인 거야. 알겠지? 그때 따질 수 있으면 돼. 그럼 아까 지금 거꾸로 얘기했는데 YZ 평면이랑 뭐 한 거야? 평행한 거야. 이걸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좀 헷갈리는 구조긴 한데 일단 누구랑 수직이고 누구랑 평행인지는 그때그때 너희들이 그림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달달달 외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야.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뭐 법선 벡터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치자. A, B, 제로 이렇게 나왔다 치자. 아이들아, 그럼 니들이 여전히 그림 생각했을 때 A, B, 제로면 X축, Y축에 이렇게 존재하는 벡터지. 맞아? 얘가 법선 벡터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얘가 법선 벡터면 여기에 이렇게 수직으로 꽂혀있는 평면을 생각하면 돼. 여기에 수직으로 이렇게 꽂혀있는 평면. 이해가? 여기서 이렇게 수직으로 뻗어나가. 됩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평면과 수직이다 라는 거 느껴져? 이 평면의 수직인 평면인 것 같아? 맞아 아니야? 법선 벡터가 YZ, YX 평면상에 놓여있으니까 XY 평면과 수직인 거라고. 평면과 수직인 거야. 괜찮냐? 성분이 존재하는 요 녀석이랑 수직인 겁니다. 성분이 존재하는 요 녀석이랑 수직인 거야. 알겠냐? 그럼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 아까 요 녀석에 대해서 평행인 조건을 만족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성분이 존재하는 요 녀석, 즉 Z축과 평행한 평면이다 라고 읽어줘도 된다고. 됩니까? 이렇게 수직으로 XY 평면에 똑바로 서 있는 평면은 이렇게 Z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나란히 나아가고 있죠. 맞아? 이거 직관적으로 이해하겠어? 무슨 말인지?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방정식이니까 방정식으로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라고 하시면 이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지금 A, 0,0,니까 여기 아까 여기 집어넣을 때 전부 다 날아가는 거지. 맞아 아니야? 기존에 니들이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x 이퀄 어쩌고 직선 그런 거랑 똑같은 녀석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됩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실제로 평면의 표현은 어디다 쓰냐? 여기다 그냥 쓸게. 여기다 쓰면 x 이퀄 x1 이런 식으로 그냥 나타날 거야. 지나는 점의 좌표만 주어져 있으면. 되나? 뭔 소리냐면 너네가 기존에 x축, y축, z축에서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인데 예를 들어 x 이퀄 1 직선을 그어라 라고 하면 이렇게 긋잖아. xy 평면에다가 x 이퀄 1 직선 긋는 줄 알지? 세로 직선 좌표 평면상에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좌표 평면이잖아. 그 녀석의 z좌표가 전부 다 생겨나면서 이렇게 평면 하나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위로 쭉 위아래로. 이해가? 뭔 소리인지 알겠지? x축의 수직이면서 yz 평면에 평행한 평면이야. x 이퀄 x1 직선이 아니라 평면. 알았어?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되겠냐? 얘는 z 여기 z 성분만 제로니까 여기가 날아가겠지. 그래서 기존에 니들이 알고 있는 무슨 표현이 나타나면 a의 x 빼기 x1 더하기 b의 y 빼기 y1은 0이다 라고 쓰면 아까 얘기했던 그 법선 벡터로 이루어진 좌표 평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맞아? 직선 표현 자체가 얘도 직선이고 평면에서는 얘도 직선이잖아. 그래서 직선 표현 자체가 공간에서는 뭐에 표현이 된다고? 평면에 표현이 된다고. 뭔 소리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 y축, z축이 있었을 때 xy 평면상에 니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뭐 직선의 방정식 아무거나 이런 식으로 그렸다라고 생각해봐. 응? 그릴 수 있지 이런 직선. 좌표 평면상에다가 지금 이렇게 대가리 꺾어서 보면 얘가 기울기 음수고 y절편 양수인 직선이잖아. 그 녀석의 z좌표가 전부 다 확장되면서 여전히 이렇게 위쪽으로 위아래로 평면이 쫙 펼쳐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이렇게. 이해가? 모든 z좌표를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 맞아? 지금? 아무도 안 듣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 갑자기. 여튼 결론은 이거야. 방정식을 쓰려면은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라는 거야. 표준용어는 이렇게, 일반용어는 이렇게 쓰고요. 지금 법선 벡터 읽어주는 방식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 x, y, z의 개수가 법선 벡터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다만 그 중에 0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좌표 축 또는 좌표 평면에 평행한 벡터가 등장하니까 그때그때 상황 파악을 잘 해주시면 되겠다 라는 겁니다. 넘어가도 돼? 얘들아 정리되냐? 받아들일 수 있겠지? 여기가 최종 보스입니다. 그럼 결론적인 내용 하나만 정리하고 갈게. 지나는 점이 x1, y1, z1이고 방향 벡터가 a, b, c인 평면의 방정식 어떻게 쓴다고? a에 x 빼기 x1 더하기 b에 y 빼기 y1 더하기 c에 z 빼기 z1은 0이다 라고 이렇게 쓰고요. 얘가 이제 표준형이고 일반형으로 쓸 때는 ax 더하기 by 플러스 cz 이퀄 뭐 k 이런 식으로 보통 쓰는 걸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플러스 d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얘들 계산해보면 느끼겠지만 그냥 우변으로 상수 몰아주는 게 훨씬 편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았지? 그냥 저런 식으로 보통 두 가지 버전으로 사용한다라고 보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도 돼? 그래서 법선 벡터 읽어주는 요령만 잘 기억하면 돼. x계수, y계수, z계수, x계수, y계수, z계수가 현재 법선의 벡터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 페이지 넘겨. 230쪽. 필수 예제 8번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음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 1번 보니까 점 1, 2, 3을 지나고 직선 2분의 x-1은 4분의 y-2는 -z, -1에 수직인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직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 여전히 무슨 벡터야? 방향 벡터잖아. 이 자식 방향 벡터 읽어주면 이 직선의 방향을 결정하는 벡터가 2,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4, 이거는 -1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맞아? 아이들아 방향 벡터. 그럼 이 방향 벡터의 수직인 평면이니까 결국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 평면의 무슨 벡터 역할을 하는 거야? 법선 벡터 역할을 하는 거야. 이해가지? 뭔 소리인지 알겠냐? 그럼 결국 법선 벡터가 주어져 있고 지나는 한 점 주어졌으니까 뭐 작성할 수 있어? 평면의 방정식 작성할 수 있죠. 어떻게 쓰면 돼? 얘가 x, y, z 계수의 역할을 한다고. 그럼 2 곱하기 에이씨 2 곱하기 뭐라고 쓰면 돼? x 빼기 아까 얘 1, 2, 3 지나가니까 x 빼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4 곱하기 그 다음 2 지나가니까 y-2 그 다음에 -1 곱하기 누구야? z 빼기 3 이퀄 제로다 이렇게 써도 된다고. 됩니까? 이렇게 써도 되지만 좀 익숙해지면 이렇게 그냥 한 방에 써도 돼. 2x 더하기 4y 마이너스 z는 k다 라고 둔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는 한 점이 주어졌으니까 이 좌표를 뭐 해주셔야 돼? 저기다가 대입해서 그냥 이 미지의 상수 k만 찾아주셔도 됩니다. 괜찮나? 저 점을 지나가는 것 뿐이니까. 그래서 1 집어넣으면 2, 그 다음 2, 4, 8, 마이너스 3이 k가 되는 거니까 k 값이 얼마인 거야? 7이다 라고 이렇게 구해지는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면의 방정식을 쓸 때는 보통 이제 일반형으로 쓰는 거니까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7이다 라고 써주긴 해. 알겠습니까? 이해가 이거 무슨 말인지? 2번 문제 봅니다. 뭐라 나왔냐? 2, 3, -1을 지나고 2, 3, -1 지나고 평면 3x 2y z 이퀄 7에 평행한 평면이다 라고 했어. 내가 아까 말씀드리기를 평행한 평면이면 마주보는 방향이 같은 거니까 무슨 벡터가 똑같아야 돼? 법선 벡터가 똑같아야 돼. 법선 벡터가 의미하는 건 x, y, z의 계수니까 결론적으로 3x 2y z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우변에 있는 뭐만 상수만 이렇게 바꿔주면 끝난다고. 괜찮나? 그 자식이 누구 지나가? 얘 지나가니까 그냥 대입하면 끝나지. 맞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집어넣으시면 2, 3은 6, 마이너스 6이고 플러스 1이 k니까 요거 날라가면서 k 값은 그냥 1 나오시면서 최종적인 평면은 3x 2y z 1은 0이다 라는 요 1차 방정식을 써주면 얘가 평면의 방정식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뭔 소리인지 알겠어? 보우나? 밑에 두 문제 본인 손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문제들이니까. 그래서 시연아 답을 구했어? 482번 답이 얼마야? 2x 3y 플러스 z 마이너스 7은 0이다 라고 쓰면 되냐? 맞아? 이렇게 썼지? 다음 483번 보우나 답 얼마야? 2 나옵니까? 2 맞아? 482번은 AB 벡터 설정하면 걔가 법선 벡터야. 알고 있지? 이제 벡터 차 이용해서 벡터 구하는 거는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483번도 마찬가지로 법선 벡터가 일치하니까 아까 풀었던 두 번째 문제처럼 상수만 그냥 설정해가지고 지금 점 대입하는 게 훨씬 빠를 겁니다. 알겠나? 그래서 A 값은 2 나오는 것 같고요. 안 되는 친구 없죠? 넘어갈게. 그래서 일단 얘는 방정식을 세우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음 배워서 낯선 것 뿐이지 어려운 내용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일단 결론적인 그림으로 잘 기억해야 돼. 어떤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법선 벡터다라고 하면 이 평면에 수직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요 벡터고 지나가는 함점과 평면이 마주보는 방향만 알면 우리가 평면의 방정식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알겠나?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로 나와 있는 상황 보면은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그 다음 문제로 나오거든. 저 상황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돼? 다시 세 점의 좌표가 주어질 때, 즉 세 점을 지나는 평면을 구하고 싶어. 세 점을 지나는 평면입니다. 아까 평면의 방정식 처음 얘기할 때부터 얘들아 평면은 점 3개가 결정한다 라고 했잖아. 맞아? 즉 좌표 공간상에서 이렇게 랜덤한 점 3개가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이 주어져 있으면 얘 세 점이 지금 평면 하나를 결정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거기 개념 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뭘로 식을 세울 수 있냐면 일반형으로 식 작성을 할 수 있어. 세 점 좌표만 덜렁 주어졌기 때문에 그냥 ax 더하기 by 플러스 cz는 k다 라고 보통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우변에다 상수 몰빵해가지고 써주는 게 훨씬 편안하거든요. 괜찮나? 그럼 점의 좌표가 3개 주어졌을 테니까 여기다가 그냥 점 좌표 3개를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지. 맞아? 대입한 다음에 뭘 풀 수 있냐면 연립방정식을 풀 수가 있어. 근데 그러면 미지수가 a, b, c, k까지 해서 총 4개인데 점의 좌표가 3개면 식이 3개 아닙니까? 그럼 못 구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어차피 평면의 방정식에서 미지수 하나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양변에다가 몇 배를 하든 간에 똑같은 방정식을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a와 b와 c의 비율을 구한다 라고 생각하면 구할 수 있어. a 대 b 대 c의 비율을 계산한다 라는 느낌이야. 괜찮습니까?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9번 문제 아이들아. 다음 페이지에 있는 9번 문제 보면 A라는 점의 좌표가 0,0,2 그 다음 B라는 점의 좌표가 0, 마이너스 14, 0 그 다음 C라는 점의 좌표가 뭐라고 나왔냐? 4, 마이너스 2, 0이다 라고 나왔냐? 그래 안 그래? 얘네 셋을 지나는 평면의 방정식을 구해라 라고 했어. 아씨 모르겠으니까 그냥 AX 더하기 BY 플러스 CZ 이퀄 K다 그냥 놓고 나서 세 점의 좌표를 열심히 대입하겠다 라는 겁니다. 일단 미지수가 4개, 식이 3개 있는 연립방정식을 푼다 라고 생각하면 돼. 됩니까?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그럴만한 게 이제 초심자 입장에서 필수 예제로 나온 거라서 영행 좌표가 많이 주어졌지. 맞아? 이제 0이 없으면 이제 상당히 빡치는 문제가 되는 거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소개시켜 드릴 거거든. 0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대입해서 푸는 게 별로 부담이 아니야. 일단 0, 0, 2를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면 A 대입하면 얘 날라가니까 EC라는 녀석이 K다라는 식이 만들어지고요. B좌표 대입하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1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4B가 K다라는 식 만들어지지. 맞아? 0, 마이너스 14, 0 맞지?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2, 0이니까 C란 점의 좌표를 집어넣으면 4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Z는 0 됐고 이퀄 K다라는 식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되십니까? 지금 모든 애들이 내가 지금 미지수 K를 기준으로 썼다라고 생각하면 현재 C란 녀석은 2분의 K다라고 쓰는 거 가능하고 그 다음에 B란 녀석은 마이너스 14분의 K다라고 쓰는 거 가능하지. 맞습니까? 그럼 B를 K에 관한 식으로 썼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A도 K에 관한 식으로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야. 어떻게? 4A라는 녀석은 2B 더하기 K다 라고 쓰면 되니까 2B는 현재 여기다가 2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7분의 K에다 K 더해주면 얼마냐? 7분의 6K야? 맞아? 7분의 6K지? 그럼 얘를 4로 나눠주면 따라서 A는 몇 K라고 써져? 28이니까 14분의 3K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거 맞냐? 그래 맞지? 다시 C 2분의 K, B는 마이너스 14분의 K, A는 14분의 3K다 라고 이렇게 썼으니까 평면의 방정식이 어떻게 써지는 거야? A가 요거였으니까 14분의 3K X 그 다음 B가 이렇게 써졌으니까 마이너스 14분의 KY 그 다음 Z가 이렇게 써졌으니까 더하기 2분의 KZ 이퀄 K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거 보여? 아이들아 근데 여기서 K가 0일 수 있을까? K가 0이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K가 0이면 방향 벡터가 0, 0,0이 되는데 그 말이 됩니까? 안 되시잖아요. 그지? 얘를 지나가야 되니까 얘네들을 맞아 아니야? 여튼 K로 약분을 칠 수 있다는 소리야. 비율을 구해도 상관없다라는 말 1 그렇죠? 분수식 짜증나기 때문에 양변에다 14를 곱했다 라고 생각하면 3x 마이너스 y 더하기 7 z가 현재 14다 라고 만들어지면서 평면의 방정식이 구해지긴 하지. 맞아? 구해지긴 합니다. 얘 이쪽으로 넘어가면 최종적인 답이 써지는 것 같긴 해. 됩니까? 그래서 노가다로 계산하는 방식을 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하기 귀찮아서 안 할 뿐. 그냥 일반형으로 식을 작성해서 세 점 좌표를 생각 없이 그냥 대입한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 B, C에 관한 뭐만 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비율만 몇 대 몇 대 몇인지만 구해주시면 평면은 결정됩니다. 알았어? 아이들아 값을 확정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짜증나는 게 여기에 만약에 1,2 들어오고 뭐 여기 5,1 들어오고 뭐 여기 4 들어오면 계산이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러지 않겠냐? 딱 봐도. 그러니까 여기에 막 A, B, C 다 살아있고 막 이런 형태 나오면 연립방 정식을 여기서 막 가간법하고 여기도 막 열심히 하고 여기도 하고 막 하면서 계산이 매우 길어져요. 한 문제 푸는데 졸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게 만들어. 알았지? 요건 일단 할 수 있지? 거기 해설지에 나와 있는 풀이니까 니들이 구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똑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좀 바라보겠습니다. 요거를 필수적으로 좀 구사했으면 좋겠네. 좌표 다시 한번 써보면 0, 0,2가 되고 지금 B가 0, 마이너스 14, 0, 그 다음 C가 현재 4, 마이너스 2, 0 이렇게 있었을 때 얘네 세 개를 지나가는 평면의 방정식 구하고 싶었던 거야. 괜찮냐? 일단 니들이 평면에서 중요한 건 법선 벡터를 구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법선 벡터를 모르니까 니들이 법선 벡터를 먼저 설정하고 출발한다 라고 생각하면 좋거든. 그래서 법선 벡터가 n 벡터가 뭔지 모르니까 미지수로 a, b, c로 존재한다 라고 이렇게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법선 벡터는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뭐하고 있다고? 수직으로 만나고 있다고. 됩니까? 그래서 법선 벡터를 설정한 다음에 필연적으로 니들이 해야 되는 생각이 평면 위에 몇 개의 벡터를 생각하면 되냐면 2개 벡터를 내가 만들어내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다시 평면 위에 2개의 벡터를 만들어내는 데만 성공했다면 걔네들이 평행하지 않았을 때 그 2개의 벡터에 의해서 평면이 하나로 결정되는 거 맞지? 맞아 아니야? 다시 평면 위에 벡터 2개만 결정하면 우리가 벡터 1차 결합에서 열심히 했던 주제야. 평행하지 않은 2벡터만 결정되면 그걸 무한히 확장해가지고 얘네들의 1차 결합으로 평면 하나 결정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자식의 법선 벡터는 평면에 의해 유일하게 결정되는 법선 벡터니까 얘네 둘이랑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라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이거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쁜 그림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아까 내가 평면 위에 3개의 점을 그렸는데 아이들아 내가 여기서 지금 벡터 2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얘를 시점으로 통일했을 때 AB 벡터 하나 만들어낼 수 있죠. 맞아? AC 벡터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여전히 머리 빼고 꼬리에서 만들어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벡터든 평면 위의 벡터니까 여기에 동일하게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누구랑? 법선 벡터랑 얘도 수직이고 얘도 수직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평면 위에 2개 벡터를 잡은 다음에 이거와 수직, 즉 내적이 얼마다? 0이다 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더라 라는 겁니다. 뭔 소린지 알았어? 그럼 법선 벡터를 이 방식으로 구했다 라고 하면은 지나는 점은 알고 있었을 테니까 셋 중에 아무거나 써도 소용없고 평면을 결정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일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얘네 둘이 지금 이어가지고 AB 벡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돼? 그럼 B에서 A 빼면 되니까 0,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다 라고 써지겠지. 맞아? 그 다음 AC 벡터도 한번 만들어 볼게. 얘네 둘이 이어가지고. 그럼 4에서 얘 빼면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다 라고 이렇게 써지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뭐를 설정해놓고 출발한 거라고? 법선 벡터 A, B, C를 모르니까 얘를 구해야겠구나 라고 설정해놓고 출발한 거라고. 됩니까? 그럼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이니까 각각 뭐 했을 때? 내적했을 때 0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다시 얘랑 내적을 하면 얘네끼리 곱하고 얘네끼리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14 B 마이너스 2C가 얼마다? 0이다라는 식 하나 만들 수 있고 얘네 둘이 내적해도 되니까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C도 얼마다? 0이다라는 식 하나 만들어낼 수 있지. 맞아? 여기서 B와 C 사이에 비율 관계가 등장할 거고요. 그래서 C를 뭐 몇 B 아니면 B를 몇 C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넣으면은 A도 몇 B 몇 C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괜찮나? 한번 해볼까? 그럼 C를 넘어와서 C는 마이너스 7B다 라고 이렇게 쓰는 거 가능하지? 비율 관계 만들어냈어.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었다 라고 생각하면 4A 마이너스 2B에다가 마이너스 2C니까 플러스 14 B가 현재 0이니까 여기가 12B가 되면서 4A는 마이너스 12 B가 되시고 여기서 A 값은 몇 B야? 마이너스 3B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내지. 맞아? 그럼 내가 따라서 최초 잡았던 법선 벡터라는 녀석이 A, B, C였는데 A가 마이너스 3B였어. B는 그냥 B였어. C는 몇 B야? 마이너스 7B지. 아 그럼 B가 결정이 안 됐는데요? 라고 화를 낼 필요가 있을까? 없어. 왜? 법선 벡터는 크기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잖아. 방향만 결정하면 되니까 이렇게 공통으로 붙어있는 상수변은 뭐 해줘도 돼? 날려주셔도 됩니다. 즉 모든 변을 그냥 마이너스 3B로 약분을 했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여기를 그냥 마이너스 B로 여기를 3, 마이너스 B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1, 뭐 7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써도 상관없어. 알았어? 그럼 법선 벡터 예쁘게 구한 거지. 그럼 법선 벡터 구했으니까 평면을 3x 마이너스 y 플러스 7z는 k다 라고 다시 한번 설정한 상태에서 이 세 점 중에 하나를 집어넣기만 하면 답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요 느낌에 좀 더 니들이 집중해서 신경을 써줘야 돼. 평면은
요거 노가다 계산해가지고 얻는 이득이 뭐가 있겠냐고, 수학에서. 그지?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를 할 때 실제로 니들이 실전에서 평면의 방정식 관련된 이제 난이도 높은 문제풀이를 할 땐 항상 이런 식으로 평면 위에 있는 두 개 벡터 설정한 다음에 법선 벡터 가지고 노는 경우가 제일 많기 때문에 법선 벡터 위주로 항상 관찰한다라는 게 좋은 것 같아. 알았어? 네, 일단 교과서에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나와 있는 풀이는 요 방식이라서 요것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수 틀리면 계산으로 밀겠다란 각오도 필요해. 알겠어요? 보은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음 이제 내가 솔2까지 쓰고 아직 밑에 안 썼는데 얘들아,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사실 이걸만 이 짓거리를 눈물의 똥표쇼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그냥 사실 외적하면 끝나거든. 그냥 이 벡터와 이 벡터 두 개를 외적하면 이 벡터가 바로 등장해버립니다. 외적이란 계산 한 번만 하면.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더 나아가는 심화적인 내용이고 교육과정상에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일단 애들이 오리지널 방식으로 하는 걸 익숙해지게 구사를 해야 되니까 문제를 풀어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밑에 있는 두 문제 지금 풀어봐, 본인 방식대로. 웬만하면 1번보다는 2번 방법을 사용하시길 바래요. 시간 더 필요한 친구 없나? 484번 P값 얼마 나왔어? 서화야? 마이너스 1 아주 좋아요. 그 다음 485번 방정식 뭐라고 쓰면 돼? 최종적으로 2분의 x는 y-1은 z-2 뭐 이렇게 써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문제를 일단 풀 때 평면이 두 개의 벡터를 만들어 놓으면 a 벡터, 뭐 ac 벡터 이런 거 해가지고 니들이 일단 요 위에 문제는 법선 벡터가 몇 컴마 몇인다를 알아내면 돼. 1, 2, 3이다를 알아내면 되지. 맞아? 이것만 알아내면 평면의 방정식이 x 더하기 2y 더하기 3z-1 이퀄 0이다 라고 나타났을 겁니다. 괜찮나?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제 방정식 구하시오가 문제가 아니라 방정식은 당연히 구해놓고 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조지는 문제들이 나타나니까 이거 법선 벡터를 최대한 빠르게 구해낼 줄 알아야 돼. 알았어?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 세 개 점을 지나가는 이제 평면이 등장했으니까 a 벡터와 ac 벡터 가지고 이제 얘들이 법선 벡터를 내적이 0이다 라는 거 이용해서 구해주면 아마 법선 벡터가 2, 1, 나왔을 겁니다. 그지? 이 문제는 이 평면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법선 벡터가 결국 그 직선의 무슨 벡터 역할을 하는 거야? 방향 벡터 역할을 하는 것 뿐이야. 해석되지? 아이들아, 다시. 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인데 그 평면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얘랑 방향이 똑같은 직선이다 라는 겁니다. 괜찮나? 즉 얘가 방향 벡터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2, 1, 1을 방향 벡터로 하고 뭐 a를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그냥 기존에 알던 표준형대로 작성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지? 무슨 말인지 알았어? 지금 결국 핵심은 누구야? 법선 벡터 구하는 게 핵심이지. 맞아? 그거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얘기를 드리고 오늘 마칠까 싶어요. 그래서 얘는 교육과정 외입니다, 아이들아. 벡터의 외적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교육과정에 공간 벡터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르치지 않는 내용이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가르쳐야 돼. 너네는 공간 벡터를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알겠나? 공간상에서만 할 수 있는 벡터의 연산이고 내적이 이제 우리가 닷 프로덕트다 라고 했잖아. 맞아? 외적이다 라고 하면 크로스 프로덕트야. 똑 두고 이제 벡터 두 개를 바깥쪽 방향으로 곱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곱하기 기호를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알았지? 다시. 내적은 벡터와 벡터를 곱하는데 결과가 뭐였어? 스칼라였지. 맞아? 얘는 벡터와 벡터를 곱하면 결과가 벡터가 됩니다. 근데 일단 결론적으로 얘네 둘을 지나가는 평면에 법선 벡터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별게 아니라. 그래서 벡터기 때문에 얘를 뭐와 뭘로 나눠서 바라봐야 되냐면 크기와 방향. 그러니까 얘가 바라보는 방향과 크기로 나누어 바라보셔야 되는데 방향은 방금 내가 얘기했듯이 그리고 내가 지금 벡터의 외적을 세심하게 증명하면서 모든 걸 설명드리지 않을 거야. 그냥 문제풀이 요령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론만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자. 상세한 건 너네들이 나중에 어른 돼서 배우시고요. 알겠습니까? 여튼 방향이다 라고 하면 A 벡터, B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이 있을 거야.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야. 수직인 방향이고 즉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뭐가 나오는 거냐면 법선 벡터가 나오는 것뿐이야. 다시 그냥 법선 벡터가 바로 연산이 되는 녀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딘가 이렇게 A라는 벡터가 있었다 라고 치자. 그 다음 어딘가 이렇게 B 벡터라는 녀석이 있었다 라고 치자. 맞아? 그럼 우리가 그 벡터의 덧셈 할 때 이렇게 평행사변형 만들었던 거 기억해? 요렇게. 그 다음 얘네들을 마치 기울어진 좌표 평면으로 해가지고 얘네끼리 실수배 하시면 평면 전체를 가득 메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기억하지? 맞아? 여튼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은 요 평행사변형에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이 평행사변형 자체가 벡터 A와 벡터 B를 포함하는 평면 되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그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니까 이 평행사변형을 포함하는
이 평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외적의 결과가 나타나고 즉 법선 벡터가 바로 계산되는 결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알겠나? 그럼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현재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거기 어딘가 얘들아? 세타가 있을 거야. 괜찮냐? 이때 너네 내적의 크기는 뭐였어? 내적의 값은 뭐였습니까? A 벡터, B 벡터 절대값 곱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였지. 맞아? 외적의 크기는 이렇게 정해져 있어. A 벡터와 B 벡터 크기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 그냥 받아들입시다. 알았어? 사인 세타 곱한 걸로 정해져 있고 결국 뭐의 넓이야? 저기 나와 있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입니다. 평행사변형의 넓이. 다시 내적의 결과는 벡터고요. 벡터. 곱한 결과가 벡터고 그 벡터의 방향은 A 벡터, B 벡터를 포함하는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니까 결국 걔네들을 포함하는 평면의 법선 벡터가 등장하는 건데 그 법선 벡터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실제 계산되는 크기 자체는 평행사변형의 넓이만큼이 계산된다라는 겁니다. 괜찮나? 그럼 이걸 응용하면은 그냥 외적 한 큐에 계산해서 그 절반 때리면 삼각형의 넓이도 우리가 금방 계산할 수 있거든? 외적만 할 줄 알면? 알겠어? 그럼 이제 니들이 뭐 하는 것만 알면 되냐면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 그냥 뭐 내가 왜 그런지 설명드릴 생각이 전혀 없어. 그래서 성분 계산법. 뭐냐면 내적 계산할 땐 x1, x2 더하고 y1, y2 더해가지고 이렇게 했지. 맞아? 이것도 성분 계산법이 있는데 그걸 그냥 받아들이시길 바래요. 그래서 공간상에서 x1, y1, z1 곱하기 x2, y2, z2를 외적을 하잖아요. 그럼 니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 이거를 공식으로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도표를 하나 작성해야 되거든. 뭐냐면 x, y, z 순서대로 하나 쓰고 x 하나 더 써 얘들아. 다시 x, y, z 순서대로 하나씩 쓰고 x 하나 더 쓴 다음에 그 밑에다가 첫 번째 벡터의 성분을 쭉 쓰는 겁니다. x1, y1, z1, x1 한 번 더 쓰는 거야. 신발끈 공식 할 때랑 비슷한 세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아이들아 처음 시작 좌표를 한 번 더 쓴다라는 느낌. 그 다음에 밑에 줄에다가 x2, y2, z2, x2를 한 번 더 씁니다. 괜찮나? 이랬을 때 이 외적의 결과를 결정하실 때 아이들아 x 성분을 결정할 때는 x 성분을 제외한 얘네끼리 크로스로 곱해서 뺀다 라고 생각하면 돼. 얘네들이 x를 결정해. x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가 즉 이렇게 크로스로 이 방향 먼저 빼는 거거든. 그래서 y1, z2지 그 다음 빼기 y2, z1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거 여기다 밑에다 쓰죠. 요 내적의 결과가 y1, z2 빼기 y2, z1입니다. 얘가 x 성분이야. x 성분. 알았어? 그러니까 도표를 작성하고 x를 제외한 애들끼리 크로스로 곱해서 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됩니까? 다음 이제 y 성분을 조사하고 싶었어. 그럼 y 빼고 나머지 zx만 가지고 여기서 크로스로 곱해서 빼가지고 여기서 뭘 결정한다? y를 결정한다 라는 겁니다. 됩니까? z1, x2 빼기 z2, x1이야. 괜찮나? 다음 이제 z는 마지막으로 이제 x와 y 가지고 얘네 둘 가지고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맞아? 그럼 걔를 이제 식으로 쓰면 x1, y2 빼기 x2, y1 이렇게 쓰고 기존에 니들이 알고 있던 신발끈 공식이랑 비슷한 세팅의 구조가 나타나는 것 뿐이거든. 아이들아 니들이 처음 봐서 익숙하지 않을 뿐 부사만 낼 수 있으면 매우 편안하게 법선 벡터를 그냥 휙휙 계산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알았나? 그리고 중요한 건 어차피 법선 벡터만 계산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법선 벡터는 크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A 벡터, B 벡터도 크기를 자유자재로 늘렸다 줄였다 해도 돼. 상수배가 짜증나면. 이해가 갑니까? 여튼 이런 식으로 성분 계산만 마칠 수 있다면 이 성분을 갖고 있는 벡터가 의미하는 게 방향은 평면의 수직인 방향, 즉 법선 벡터고 크기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크기로 갖는 벡터가 계산된다라는 겁니다. 알았어? 이 넓이에 관심 가질 때는 막 상수배를 마음대로 하면 안 돼. 크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해가?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나? 아이들아 이게 외적입니다. 별게 아니라. 크로스곱이라고 불리우는 녀석이고 그냥 받아들이면 돼. 왜 이렇게 계산했을 때 이거가 등장하는지는 지금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니까. 알겠습니까? 그냥 저렇게 정의가 됐다 라고 받아들이죠. 근데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우연히도 저런 값들이 예쁘게 튀어나오더라 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받아들일 수 있겠어? 저는 도저히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것 같습니다 싶은 생각이 들면 버리셔도 됩니다. 막 굳이 필수적으로 구사해야 되는 건 아니야. 외적을 모르더라도 현재 교육과정상에서 풀 수 있는 방식은 우회적인 루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최대한 좀 빠르게 해결하자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애기 쭉 한번 연습해볼게. 아까 위에 있는 요 문제 있잖아. 요 문제에서 결론은 A, B 벡터 란 녀석 구해주면 얘에서 얘 뺀 거니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A, C 벡터 한번 구해주면 얘에서 얘 뺀 거니까 마이너스 5, 1, 1인가요? 맞아? 결국 얘네 두 벡터가 지나가는 평면의 법선 벡터만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얘를 구하는 게 목적이지.
맞아? 실제로 얘가 계산되는지 한번 해볼게. 얘랑 얘를 뭐 하겠다고? 그냥 외적을 땡기겠다고. 외적 어떻게 한다고? 초심자 입장에서 x, y, z, x 이렇게 순서대로 써. 괜찮아? 위에 거 쓸게.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쓴다. 밑에 거 쓸게. 마이너스 5, 1, 1, 마이너스 5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도 돼. 외적했을 때 x 성분 어떻게 계산한다고? x를 제외한 y와 z만 가지고 크로스해서 곱해서 뺀다고. 그럼 2 곱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3콤마가 되겠죠. 바로바로 계산 되겠어 이거? 이해가? 그다음 y 성분 계산할 때는 y 제외하고 zx만 가지고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뺀다고. 알았어? 그럼 5에다가 마이너스 1 빼는 거니까 플러스 1인가? 맞아. 3, 6, 그 다음 z 성분 계산할 땐 x와 y를 가지고 이렇게 크로스해서 곱하면 된다고. 이 방향 먼저 빼는 거야. 마이너스 1에다가 2, 5, 10이니까 더하기 10이 됩니까? 맞아. 3, 6, 뭐가 나와? 9가 나왔지. 이런 벡터가 하나 등장했지. 이 벡터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아이들아? 방향은 두 벡터를 포함하는 이 평행사 변형의 수직이면서 크기는 이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크기로 갖는 벡터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나?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 근데 이거 상수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방향 벡터에만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냥 법선 벡터 몇 몇이라고 읽어도 돼? 1, 2, 3이라고 읽어도 돼. 괜찮나? 3배 그냥 숙소에서 한 큐에 등장하더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냐? 응?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어? 그럼 만약에 너네 이런 문제 풀어봤어? 세점 좌표 주어지고 그 세점 좌표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 계산해주세요 라는 문제 풀어봤냐? 앞에서 해봤잖아. 공간상의 세점 좌표 주어지고 이 세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의 넓이 계산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너네가 아는 게 생겼으니까 그냥 뭐 해주면 돼? 외적 한번 계산해서 이거 절반 땡겨주면 되지. 맞아? 이해가 이거 무슨 말인지? 되나 안 되나? 평행사 변형 넓이가 계산되기 때문에 2분의 1배하면 삼각형의 넓이다 라는 겁니다. 누구의 크기 계산해서? 얘 크기 계산해서. 알았어? 이거 계산 한 줄만 쓸 수 있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냐? 받아들일 수 있지? 응? 그냥 팁 같은 거다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입시다. 밑에 있는 것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 아이들아. 뭐라고 나왔냐면 A가 0,1,2였고요. 그 다음 B가 1,0,1이었어. 그 다음 C가 1,1, 0이었는데 얘를 지난 평면의 수직이고 A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었으니까 여기서는 얘네 셋으로 이루어진 평면의 법선 벡터만 찾으면 끝이지. 맞아? 여기도 A배 벡터 니들이 잘 만들었을 거야. 어떻게 써져?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AC 벡터 조사하시면 얘에서 애 빼는 거니까 1, 0, 마이너스 2 이렇게 나타납니까? 얘도 외적 한번 계산해볼게. 얘네 둘이 외적을 계산하면 초심자 입장에서 x, y, z, x 이렇게 써놓고 가라고. x 한 번 더 쓰는 거 주의하시고. 그럼 한 번 그냥 순서대로 써.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요 1 한 번 더 쓰는 거 잊지 말고. 그 다음 1, 0, 마이너스 1, 1 이렇게 가로선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써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되나? 그럼 x 한번 어떻게 계산한다고? 가운데 거 y랑 z만 가지고 계산한다. 됩니까? 그럼 둘이 곱하면 2, 둘이 곱하면 0이니까 2 빼기 0 하면 몇 컴마? 2컴마로 출발하는 거 맞지? 되나? y 계산합니다. z와 x만 가지고 요렇게 곱해서 빼면 된다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2가 되고 2,1이 되겠네요. 됩니까? z 성분 계산합니다. 요렇게 크로스로 곱해서 빼주면 0, 마이너스 1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1이 되면서 2, 1,1이라는 법선 벡터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아까 법선 벡터 요렇게 나왔던 거 기억해? 아이들아? 그래서 평면의 방정식을 구할 때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세요가 문제로 안 나온단 말이야. 어떤 점을 지나가고 어떤 직선과 뭐 어쩌고 저쩌고인 평면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뭐 직선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조건을 구해라 막 이런 식으로 문제가 디자인 된단 말이야. 근데 앞에 그냥 평면 방정식 구하는 거에서부터 시간을 이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구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야. 그래서 내가 선행을 하는 입장에서 완벽하게 지금 달달달 이거를 숙지하는 건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긴 좀 뭐 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평행사 변형 넓이를 몇 배 취하면 2분의 1배 취하면 삼각형 넓이가 만들어진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 알겠나? 그래서 그때는 내가 홍길동을 마치 그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처럼 말하지 못했던 게 있는데 너네 왜 추억을 살려서 좀 앞에 좀 보려고 해? 그래도 돼? 얘들아? 어디냐면 209페이지로 가볼래? 208페이지? 거의 리뷰만 하고 끝낼게. 208페이지 얘들아 뭐라고 나왔냐면 431번 잠깐 다시 볼래? 431번 문제 지금 A 벡터가 2, 2,1이지. 그 다음 B 벡터가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였어. 얘랑 각각 수직이고 크기가 3인 벡터 구하는 문제였고 요거는 그냥 P 벡터를 A 벡터, B 벡터, C 벡터 이렇게
미지수로 설정한 다음에 계산한 다음에 연립방정식 풀었었지. 맞아 아니야? 근데 이제 너네가 아는 게 있습니다. 이 벡터와 이제 각각 수직인 벡터니까 얘네들은 지금 평행이 아니잖아. 맞아? 평행이 아닌 두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인 벡터는 결국 얘네 둘을 포함하는 평면에 뭐인 벡터겠냐? 수직인 벡터겠지. 맞아 아니야? 즉 뭘 구하는 문제야? 외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얘랑도 수직이고 얘랑도 수직인 벡터. 되나?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p 벡터가 이 녀석의 외적이야. 별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계산해? x, y, z, x 쓴 다음에 2, 2, 1, 2 한 번 더 쓰고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2 한 번 더 쓰면 돼. 이해가 가? 무슨 말인지? 그럼 x원분 계산합니다.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8에서 마이너스 3 뺐으니까 얼마냐? 마이너스 5인가요? 요렇게 계산해. 그럼 2에서 마이너스 8을 뺐으니까 플러스 8 돼서 10인가? 그 다음 요렇게 계산해. 마이너스 6에서 마이너스 4를 빼니까 마이너스 10인가요? 맞아? 문제에서 제시하는 벡터의 방향이 요 녀석이다 라는 겁니다. 여전히 법선 벡터는 방향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5배로 전부 다 약분 쳐도 상관없지. 맞아? 1, 마이너스 2, 2가 된다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 녀석의 상수배들 중에서 크기가 뭐인 것만 찾으면 돼? 3인 것만 찾으면 되는데 제곱에서 더하면 애초에 여기가 크기가 3이었을 겁니다. 그치? K값이 될 수 있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1밖에 안 돼. 됩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 수직인 벡터의 방향을 한 방에 찾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알겠어? 이해가? 하나만 더 볼게. 미안해.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그 다음 페이지 특강 페이지에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그거 기억해? 아이들아 점사표 주어졌을 때 433번에 2번만 주목하고 끝내겠습니다. 문제에서 지금 5가 0, 0이고 A가 현재 마이너스 3, 4, 3이고요. 그 다음 B가 마이너스 3, 4, 1이지? 맞아? 얘네 셋으로 둘러싸여 있는 삼각형의 넓이 구해줘 라는 문제인데 머릿속에 O, A 벡터 만들고 O, B 벡터 만드는 건 뭐 당연한 거란 말이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이렇게 다졌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해주면 되지. 맞아? 그럼 얘를 A 벡터, 얘를 B 벡터라고 했을 때 얘가 지금 시점이 원점이기 때문에 얘가 곧 A 벡터의 성분, 얘가 곧 B 벡터의 성분이지. 맞아? 그럼 삼각형의 넓이 이제 니들이 아는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한 큐에 구할 수 있다고? 확장했을 때의 평행사변형 넓이의 몇 배? 절반. 되나 안 되나? 평행사변형 넓이 어떻게 구사하는데? 외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x, y, z, x. 한 다음에 마이너스 3, 4, 3, 마이너스 3 그대로 나열하고 얘도 마이너스 3, 4, 1, 마이너스 3 그대로 나열했을 때 여전히 x 계산합니다. 이렇게 곱해서 뺄 거야. 4에서 4, 3, 12 뺐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8인가? 이렇게 곱하면 y지. 그럼 마이너스 9에서 마이너스 3을 뺐으니까 플러스 3, 마이너스 6이 되는 거 맞아? 그래 안 그래?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2에다가 마이너스 4, 3, 11을 다시 빼는 거니까 0이 대신해. 됩니까? 요 녀석이 현재 뭐의 결과야? 외적의 결과야. 이해가? 넓이를 계산할 때 외적의 크기 손대면 안 되고 이 녀석의 크기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평행사변형의 넓이라고. 되나? 그럼 이 자식의 크기가 의미하는 게 평행사변형 넓이니까 루트에 8의 제곱, 6의 제곱 해봤자 얼마야? 10이잖아. 평행사변형 넓이가 10이면 삼각형 넓이 얼마 나오겠냐? 얼마 나오겠어? 평행사변형 넓이가 10이면 삼각형 넓이는 5 나올 거 아니야? 이해가? 2분의 1 AB 사인 세타니까. 되나 안 되나? 그 이전에 이 문제를 얼마나 복잡하게 풀었는지 기억나니 혹시? 하여튼 뭐 팁으로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선택적으로 머릿속에 잘 집어넣으시길 바라고 웬만하면 구사를 해야 내신에서는 우위를 점거할 수 있을 것 같아. 모르고 들어가는 친구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았어요?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평면 본격적인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에 볼 테니까 절대 내용 까먹지 않고 돌아옵니다. 알겠죠? 최소 한번 읽어보고 왜 저기 뭐였죠? 하는 순간 내가 이제 화를 낼 것 같아. 최소 한번은 복습하고 봅시다. 고생하셨어요.